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원효블 TV 깜짝이죠.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대화 전부터 예. 박정권 선수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거 3개월 정기 구독권 트와이스 나연장님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지? 예. 여러분 목소리 다 잘 들리시죠? 예. 어떻습니까? 네, 옆에 우리 이혜진 기자 오늘도 변함없이 예, 잘 있고요. 저는 이렇게 난방에 비니까 훨씬 낫죠. 예. 부쩍 요즘 옷에 신경을 쓰시는 우리 방송이 오지 마 벌써 채팅자 60명씩 시작하고 이런 적이 없었지 합니다. 않았어요? 구독도 별풍처럼 돈이라고 다인님 감사합니다. 트와이스 나연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드디어 머니볼 TV가 10회째. 제 기억이 맞다면 8월 7일 날 했죠, 우리가. 8월 7일 날 첫 방송이 들어갔었는데, 네. 벌써 10회째를 맞았고, 그 경품 당첨되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이 사인볼 같은 경우에는 좀 수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기장을 가서 받아야 돼서 몇몇 분들 말고는 내일 오전에 다 택배로 발송할 겁니다. 뭐, 오래 기다려주셔가지고, 또 저도 일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못 보냈는데, 경품 당첨되신 분들은 내일 다 보내드리고요. 오늘 5위가 확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얘기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드디어 네. 기아가 네. 어렵게 포스트 시즌 마지막 티켓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롯데는 잠깐 좋았었죠. 잠깐. 네. 오늘도 역전을 하면서. 예. 하지만 기자들도 경우의 수가 다 사라졌어요. 왜냐면 오늘 이기고 롯데가 내일 이기면 뭐 14일날 경기는 아무 상관없이 이제 롯데가 가는 거였는데 오늘 사실 기아가 제일 유리했죠. 왜냐면 5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또 위치였고 예, 좀 기세가 롯데가 매서웠지만 저는 라디오볼에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5위는 기아가 좀 유리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또 했었습니다. 한글날이었나요? 굉장히 연장까지 가면서 그렇습니다. 롯데가 확실하게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 다음 날인가요? 그러니까 롯데로서는 그 더블헤더 두 경기를 그렇죠. KT한테 KT, 모두 예. 잡힌 게 상당히 컸어요. 예. 많은 분들이 3위와 4위 내일 확정나네요 하는데 여기도 굉장히 재밌어졌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넥센은 지금 와일드카드 결정전 홈구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좀 힘들 거라고 보고. 근데 지금 진짜 모르겠죠. 내일 단판 승부로 하나가 이기고 하나가 지고 넥센이 이기면 동률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시즌 상대 전적을 들어가거든요. 근데 두 팀이 8승 8패로 팽팽히 맞서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한 번 더 동률이 됐을 때 들어가는 게 다득점인데 넥센이 올 시즌 하나하고 했을 때 점수를 많이 뽑았죠. 반대적으로 하나는 좀 못했고. 그런 게 걸려서 넥센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동률이면 이제 3위는 넥센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넥센이 준 플레이오프에 가는 거고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하나가 치르게 되는데 이게 참 묘하게 됐습니다. 진짜 올해가 마토님 말씀대로 오래간만에 마지막까지 꿀잼 시즌 한 4, 5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2, 3, 4위가 한날에 결정이 됐었어요. 아니 작년만 해도요. 그렇죠. 1, 2, 3, 4위가. 그렇죠. 예. 그렇게 됐고 예. 포리로님은 정세영 기자님 살 좀 빠지신 것 같다고. 예. 아닙니다. 자, 제가 내일 그 유치원 애들이 이제 쌍둥이인데 7살이에요. 유치원 체육대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요? 달리기를 한다고 하는데. 연습 좀 하셨나요? 아니죠. 그런데 누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냥 천천히 내 페이스대로만 뛰면 된다. 축구화 신고 오고 벌막 앉아서 몸 푸는 그런 사람들은 달리다가 넘어진다. 거의 백발백중 다 넘어진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예, 오늘은 그 두근거림을 방송에서 다 풀고 오늘 오프닝 토크 좀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최근에 참 기자로서 좀 열받는 일이 선동열 감독의 국정감사였어요. 이 얘기는 주간 브리핑 때 한 번 더 얘기해야겠지만 참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예.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되나?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가 딱 체육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알 수 있었던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저는. 맞습니다. 진짜 야구를 잘 알고 덤비던지 어슴잡게 1200만 야구 팬들이 있다 그러니까
요것 봐라. 여기에서 우리 표가 좀 되겠는데 하고 들어오는 거랑은 아니, 어느 아니죠. 정도 준비를 했는지 그것만 성의만 보여줘도 그렇죠. 좀 안타까운 시선이 좀 그 얘기는 좀 이따 전해지는데, 이제 다시 하겠고, 순위 싸움은 지금 거의 다 정리가 되어 가고 있고, 5위가 오늘 결정 났고, 넥센과 하나는 내일 이제 결정이 된다는 점. 그리고 오늘 방송이 정규 리그는 마지막 방송이에요. 이게 포스트 시즌에는 제가 또 회사에서 야구 일진을 맡고 있어서 금요일날 경기가 몇 차례 있더라고요. 그런 경기들은 저희가 가서 이제 취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날 10시는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그날 뭐 스팟 방송으로라도 현장에서 제가 방송을 출장에 갔을 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뭐 경기가 없는 날 이동일날 머니볼 TV 이제 걸리면 그때는 제 정상대로 방송을 하겠고요. 네, 트와이스 그렇습니다. 나연짱께서 아니 3개월 구독했는데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절대 안 없어집니다. 예, 목숨 걸었어요, 저 이 방송에. 자, 스케일을 화력을 보여주시면 좋겠고, 오늘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 SK 와이번스 갤러리에 또 글을 남겼었고, 또 MLB 파크에 글을 남겼는데, MLB 파크는 그냥 롯데와 기아 팬들의 글로 쑥 올라가 버렸어요. 예. 하지만 오늘. 그래도 글 보고 왔습니다. 이런 글이 많은 거 보니까. DC에서 오신 네. 분들, 제가, 오늘 SK 팬들로서 궁금한 점, 이런 거 있으면 다 공개하고 풀고, 또 오늘 배우는 매니저가 오니까 그런 얘기도 하고, 박종권 선수 엄청 인기 많네요. 그니까요. 예, 천하무적 다녀오셨다고 보러 왔다고, 삭정건희 님도. 네, 맞아요. 네.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걸로 유명하시죠. 네. 그리고 천하무적에서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고기가 갈비가 맛있었고, 갈비 말고는 그 냉동 삼겹살이 있어요. 그것도 맛있다고 하시죠. 그것도 맛있었습니다. 저는 고기는 다 맛있습니다. 저에게도 몇 번이나 맛있다고 네, 홍보를 네. 하셨습니다. 아유, 진짜 고기가 두툼한 게. 박정건의 SK 네. 그 자체라고. 네. 네. 박정건 팬클럽이 다 오신 것 같아. 내가 박정건 팬클럽에 글을 올렸던 것 같고, 네,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 네. 기자님 이번 9월 MVP는 인정하시나요? 네. 아주 짧게. 삭세형 이런 거 나도 좀 듣고 싶었어요. 코세형 이런 거 말고요. 네. 그럼 또 하나 팬들이 슬퍼하시는 거 아니에요? 삭세형 이러면. 아니 뭐 하나 팬들한테는 또 하나 팬들 또 이게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SK 갤러리는 박정건 갤러리라는 삭정건이님 말씀도 있었고. 포리로님이 비시즌에도 방송하나요? 네, 그렇죠. 비시즌은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하는 게 선수들이 어디 이적. 그렇죠. 그렇죠. 계약, 또 계약 연봉. 문제, 뭐 감독, 그렇죠. 선임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로 키워드가 오히려 더 많아요. 네, 그런 거를 좀 많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삭세형 좋습니다. 아주 칙세형 칙세형은 어감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머니볼 10회 여러분들의 성원의 힘입어 10회를 맞았고요. 성원의 힘에. 성원의 힘입어 10회를 맞았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코너를 이혜진 기자가 설명 좀 해주시죠. 오늘 머니볼 TV는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일단 1부는 평소처럼 주간 브리핑이 예정돼 있는데요. 한 주간의 다양한 야구 뉴스를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2부부터가 참 중요하죠. 네. 특별한 초대 손님이 머니볼 TV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저번 주에 예고해드린 것처럼 SK 전략 육성팀의 데이터 전문가 세이버 매트리션 배원원 매니저님께서 출연하셔서 약 1시간 넘게 정규 리그 2위를 확정한 SK 그리고 SK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SK 팬분들이라면은 놓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네. 또 특별 손님과의 이야기를 위해 현장 기자와의 전화 연결과 저희 메인 코너죠. 네. 차트를 달리는 기자는 한 주 딱 하루 쉬게 됐습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채팅창에 실시간 댓글로 질문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SK 이재원 선수, 김강민 선수, 박정배 선수 친필 사인공과 또 블루투스 이어폰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승리님 오래간만입니다. 네, 100명이 벌써 넘었어요. 더티 심스님은 오늘을 위해 닉네임도 변경을 했다고 그러시고 지금 채팅창에 120명 유저수가 동시 방청을 하고 있고요. 저도 커리어 하이가 오늘 한 번 더 커 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사령님 희망 고문을 드디어 끝내고 수학자의 삶을 끝냈습니다. 정세영 기자. 네, 네, 좀 힘내시고 네. 올해 삼성은 저는 참 가능성을 많이 발견한 시즌이다. 특히
모든 팀들이 불펜 구축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겪고 있지만 최충현, 장필준 이런 젊은 신인 투수들이 나왔다는 점, 또 선발에는 양창석이라면 또 가능성이 있는 좋은 제목이 나타났다는 진짜. 점에서 네. 삼성 팬들은 내년 시즌에 더 나은 삼성의 모습을 기대하면 되고, 단 삼성 같은 경우에는 거포를 뭐 어떻게든 영입을 해야 되겠죠. 그쵸, 예, 아무래도 해야 그 점이 되겠죠. 조금. 예. 트레이드가 그래도 됐던 여름에는 FA가 됐던 5위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사실 삼성 하면 제가 미디어 데이 때 기억나는 게 꼴찌 후보라고. 그렇죠. 거의 언급을 많이 안 하셔서 예, 그렇습니다. 김원수 감독님께서 왜 예, 이런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됐는데 올해 삼성은 확실히 가능성을 발견한 시즌이고 충분히 잘 싸웠다라는 물론 가연 야구를 못 들어가서 아쉽긴 그렇죠. 하지만 충분히 잘 싸웠다라는 칭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이죠? 네. 자, 오늘 뭐 채팅창으로 남겨주면 저희가 뭐 이 별풍선을 걸었더니 너무 제가 장사하는 느낌이 강해서 예. 물론 별풍선을 주시는 분들이 우선순위가 되겠지만 예, 경품도 많이 드릴 테니까요. 오늘 또 배원호 매니저가 SK 선수 중요 선수 사인볼을 또 갖고 왔다고 그래요. 예. 예, 그것도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30개 이상은 쏴주시면 제가 예, 구걸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 그렇습니다. 자, 1부 주간 브리핑 들어갈 텐데요. 1부 이희진 꼬꼬마 기자가 뽑은 1부 주간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세영 기자가 진행하는 모니볼 TV를 보고 계십니다. 1부는 꼬꼬마 기자가 뽑은 주간 브리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목소리, 제 딸 아이가 저희 오프닝 방송을, 저걸 한 거군요. 예. 벌써, 배우는 매니저가 벌써 도착을 했네요. 야, 이거 했습니다. 빨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우리 딸 아이고요. 7살입니다. 쌍둥이입니다. 아빠를 위한 딸의 무보수 노동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자, 첫 번째로는 첫 번째 소식 네. 들어가죠. 첫 번째로 살펴볼 기사는 지난 10일 한겨레가 보도한 선동열을 국감장에 세웠어야 했나입니다. 아시안게임이 끝난 지 꽤 시간이 지났지만 그 후 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은 국회 국정감사 증인석에 앉아야 했는데요. 국회의원들은 병역비리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소매를 걷어붙였지만 예상대로 알맹이는 없었습니다. 청탁이 있었느냐?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질문만 이어졌고 이를 바라보는 체육인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네. 도덕적 비난과 법률적 심판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이 기사의 핵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 국감을 보면서 정말 열이 받았던 부분. 자, 손혜원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 국감을 앞두고 증인 신청을 김수민 의원이 했지만 하고 나서 집중적으로 그 앞뒤로 보도자료를 쓰기 시작합니다. KBO에 대한 비리라든지 선동열 감독의 그 회의록에 대해서 쓰기로 하는데 저는 이분이 하루 간격으로 계속 보도자료를 내니까 뭐가 있을 줄 알았어요.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보도자료는 예고편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예고편이에요. 근데 가면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줄 알고 기대를 했어요. 얼마나 선동열 감독을 궁지에 몰아붙일 것인가. 과거 국회의원들하고 좀 다르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뭐야. 역시나. 뚜껑을 열어봤더니 진짜 헐! 이 단어만 나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2년 전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왜 MS 오피스를 샀냐고 했는 그분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MS 오피스를 왜 샀냐요? 거기서 만든 건데. 그러면서 사퇴하라 그랬잖아요. 국정감사 이후로 오히려 그 말씀하신 손혜원 의원님께서 오히려 역풍을 맞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어요. 네. 사실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태도를 지적하시는 분들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국감 나와서 질문 내용을 보면 자, 선발 회의록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이어졌죠.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선동열 감독이 답할 사항이 아니에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KBO 관계자가 답변을 해야지. 뭐 연봉을 너무 강조하시거나 그러니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준비하냐, 집에서 TV 보지 않느냐 이런 거는 이게 판공비가 연봉 얼마예요? 2억. 내가 듣기로는 판공비가 있다던데? 있다던데가 뭐예요? 국회의원이면 조사를 내서 이 사람이 판공비가 있고 그걸 어떻게
확실하지 그것도 아니고 카더라라는 말을 듣고 와서 모두가 중계되는 그 현장에서 판공비 있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정말 말이 안 되죠. 예. 그런 모습이 저는 열이 받았고 또 뭐 TV 시청한다고 야구 야구 TV 시청하는 게 제일 나요. 현장 가면 못 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디테이션을. 것처럼 5개 구장의 경기를 다 봐야 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이날 말씀하셨죠. 준비한 손혜원 의원의 질문들 하나하나가 전부 선동열 감독이 대답해야 될 게 아니라 KBO 행정 책임자가 대답을 해야 되는 멘트들이었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 그래요. 뭐 그것도 KBO에 연봉 받아서 아마추어 한 명 뽑지도 않았냐고. 아마추어 지금 대학 야구 실력을 모를걸요? 그 사람들이? 대학 야구 지금 완전 죽었어요. 뭐 대학 야구에서 없으면 고조를 앞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가장 열받았던 부분 저는 제가 아시안게임 현장 취재는 가지는 않았지만 아시안게임 우승? 뭐 그렇게 어려운 맞아요. 우승입니까? 그거 가장 좀 그게 뭐 어려운 우승 아니요. 그러면 이런 멘트를 하면 그때 아시안게임 현장에서 금메달 따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순수한 선수들은 다 뭐가 돼요? 저는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뭐 김수민 의원은 2017년 데이터 들고 와가지고 그치, 오지환하고 김선빈하고 비교하면 김선빈이 이기지. 예? 주장이 그거잖아요. 오지환과 경쟁한 김선빈, 김재호, 하주석들을 선발 안 한 이유. 성적 비교하면서. 그리고 어떤 성적을 어떻게 비교했는지도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이제 국감 넘기고 청탁금지법 얘기 한번 드린 적 있었죠. 네, 했었죠. 네, 스포티비가 보도한 선동열 감독 국감 넘기고 청탁금지법은 대상 아님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야구 국가대표팀 선동열 감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신고를 자체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권익위는 선 감독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그렇죠. 사건을 종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이게 뭐 기사를 디테일하게 한번 더 보시면 뭐 대한체육회에서 그러니까 대학체육회에서 쉽게 말하면 KBO에 감독 선발권을 준 거예요. 너네 알아서 해라. 그럼 여기서 해라. 그렇게 한 거고. 사실 이게 회의록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거 회의록 있잖아요. 실제 대한체육회에서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 국가대표 선발이나 이런 데 회의록은 선수의 내면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또 사적인 요소 부분까지.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들 공천 받을 때 있잖아요. 그거 회의 기록합니까? 안 해요. 왜? 그런 그 사람 인간 됨됨이에 따른 것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요청을 안 하는 거군요. 근데 무슨 회의록 타령을 하고 있어. 진짜 그렇게 되면 자 봐봐요. 모든 국가대표팀 구성을 할 때 물론 지금 아시안게임도 김학범 대표팀 할 때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오늘 황의조 선수가 골 넣었다는 소식 들었는데 그런 거 히딩크가 왜 그때 고종수 이동국을 빼고 차두리 박지성을 넣었나? 그때 난리 났었어요. 특히 대학생 차두리 넣었던 거는 뭐 그럼 다 히딩크도 불러야 되겠네? 참 어이가 없는 거죠. 그쵸. 어이가 없는 거죠. 뭐 어쨌든 청탁금지법 관련해서는 청탁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이전에 이미 그죠 이런 거를 확인할 공무수행 사인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흥민 감독 참 이게 길어지지만 지금 갓볼리스님 와 지금 들어갔는데 150명 실화냐? 저도 아니네. 실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 야구가요. 저도 야구 기자 일을 하고 있지만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아니에요. 그렇죠? 야구를 모르는 사람, 야구가 누가 이겼는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나 이번 국감을 보면서 진짜 열받았던 거는 자 이렇게 이게 야구 아무것도 아닌데 그네들이 세상에서는 근데 국민들에게 더 밀접하고 생활적으로 필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증인을 불러놓고 이런 멍청한 질문을 한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뭐 대표적으로 고양이도 한 마리 오셨잖아요. 오셨죠? 네, 오셨습니다. 네. 온 게 아니라 제가 오셨습니다. 보니까 이게 국회의원들이 그런 것 같아요. 1200만 명의 야구 팬이 있다고 하니까 야 이거 한번 잘하면 내 이름 더 알릴 수 있겠네? 그리고 병역 문제는 워낙 예민한 그러니까. 사람이라 아마 이거를 내가
잘 지적을 하면 더 네. 오히려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예 오늘 방송에 대해 제가 손흥민 감독 얘기하면서 좀 흥분을 했는데요. 예, 좀 너무 안타까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손흥민 감독이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저는 뭐 오지환 선수를 뽑았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졌어야죠. 뭐 좀 배포 있게 그 선수를 쓰던가 아니면 이 선수를 뽑는 과정에서 어떠어때해서 뽑았다고 선발 당시부터 뭐 그것도 늦었다면 아시안 게임 끝나고 와서라도 이 그죠. 멘트를 했어야죠. 그게 늦어졌다고 봐요. 그리고 뭐 손흥민 감독이 사과한 대로 국민의 정서를 몰랐다라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손흥민 감독 얘기는 여기까지 하죠. 다음 기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 잠깐만요. 예. 아빠와 딸이라는 분이 있는데, 아, 너무한 거 아니야? 별로 차이 안 나요, 나이. 네. 아, 이제 차이 많이 안 납니다. 아, 그래요? 네, 두 번째 소식은 그렇습니다. 조금 분위기를 전환해서 네, 전환해보죠. 좀 다른 기사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네. 저희 스포츠월드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봉준근 해설위원으로 인생 2막 연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얼마 전 은퇴식을 치렀던 봉준근 선수라고 해야 되나요? 봉준근이 내년 시즌부터는 KBSN 스포츠 해설가로 변신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봉준근은 평소 야구계에서도 수련 입담으로 정평이 나 있던 선수였잖아요. 네. 해설가로서도 맹활약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런 선수 출신 해설위원들은 우리에게 익숙하잖아요. 보시기에 봉준근 해설위원은 어떨까요? 잘할 것 같아요. 이게 봉준근 선수는 제가 알기로는 KBS에서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한번 접촉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안 게임에서 한일전이 열리잖아요. 워낙 또 한일전 하면 또 봉준근, 이찌로 그 견제 이게 너무 예리가 강했고 또 이 KBS 해설위원들이랑 관계도 좋았고 또 입담도 이혜진 기자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화려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봉준근 선수가 지금은 은퇴를 한 상황이지만 은퇴 선언을 한 상황이지만 이게 쉽지 않았다고 해요. 선택을 하기가. 그리고 구단 눈치도 당연히 보이겠죠. 이제 자기의 그 현역 생활 마무리 선언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프리가 됐는데 사실 해설위원 하면 SBS도 있고 뭐 MBC도 있고 특히 MBC 같은 경우는 메이저리그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봉준근 선수로 구미를 당기려고 했는데 KBS에서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여서 이쪽을 한 것 같고요. 예. 반박 기사는 안 나왔죠? 안 나왔으니까 가는 걸로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당장 지금 봉준근 선수에 대한 뭐 계약 사항 같은 것도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공식 발표 KBS에는 하지는 않았는데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 추측으로는 양상문 단장이 엠스풀 출신이잖아요. 좀 막지 않았을까? 한번 잡지 않았을까? 라는 이런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추측일 뿐이라는 거.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천하무적 계속 얘기 나오는데 박종권 선수가 하는 고깃집이고요. 돼지갈비가 맛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기사는 파이낸셜 뉴스가 10일 보도한 성일만 야구 선임 기자의 핀치 히터 구간 김경문 명관으로 돌아올까입니다. 네. 올해를 끝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는 감독은 트레이 힐만 SK 감독뿐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어쨌든 유영준 감독 대행 체제를 운영 중인 NC 등을 비롯해서 몇몇 구단에서 감독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 기사는 두산과 NC에서 기량을 인정받은 김경문 전 감독의 동향이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네. 올 시즌 끝난 뒤 몇 팀의 수장이 바뀔까요? 일단 그 계약 기간이 끝나는 감독이 힐만 감독밖에 없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제가 저번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힐만 감독은 내년 시즌에 SK에 남지 않을 확률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일단 가정적인 부분에 되게 충실하고 와이프가 작년 11월에 이제 수술을 했었고 또 힐만 감독의 어머님도 좀 안 좋다고 해요. 예. 그래서 정 기자님은 적신호 예상하셨음. 이렇게. 네, 적신호예요. 예. 근데 거의 제 추측이 맞을 거예요. 예, 힐만 감독이 또 시즌을 치루어 오면서 향수병 아닌 향수병. 예, 그런 토로도 많이 했었고 여기 이제 타지의 먼 곳에 와서 하는 거에서 물론 이제 힐만 감독은 좀 이따 배우는 매니저랑 그 얘기를 하겠지만 힐만 감독의 재계약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 같고 또 힐만 감독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나을 것 같네. 그 예. 기사에 따르면요, 유승한 경찰청 감독이나 아니면 또 이순철 전 LG 감독, 아니면 지금 단장님을 하시는 몇몇 선수 출신 분들도 많이 이름이 거론된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들은 것만 해도 모 해설위원이 수도권 구단에 간다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을 했더니 사실 무근이고 사실 아니다. 무근이었구나. 그런 얘기가 나오면 오히려 아니라고 강력하게 네가 좀 얘기를 해달라. 그 제가 뭔가요? 제가 위원님의 네, 대변인인가요? 라고 했더니 예, 그건 아닌데 그런 소문이 이제 계속 나고 또 지금 이 기사처럼 김경문 감독이 어떤 구단을 간다. 뭐 지방 저쪽 남쪽 구단에 하나 뭐 저희 수도권에 하나 이쪽 팀들이 관심 뭐 그런 소문이 나고 있는데요. 아 이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예? 다 지금 저기 어디 계시는 그분 말인데 그렇게만 미루시면 됩니다. 야구계에서 속설이 하나 있는데요. 확정되기 전에 뭔가 나오면 그 사람들은 다 나가리입니다. 안 된다는 말입니다. 네. 원래 접촉이 있었어도 좀 어그러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게 먼저 나가면 안 해요. 부담이 더 커져요. 구단에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쉽지는 않고요. 김경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잡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도. 예. 어떤 구단이 분명히 적극적으로 영입할 수 있는 역량과 지도력이 갖췄는데 다만 김경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변수로 꼽고 있는 요소가 두 가지 정도. 하나는 건강. 김경문 감독이 2017년 작년 8월에 건강상의 이유로 잠깐 지휘봉을 놓았죠. 그때 뭐 지휘봉을 잠시 놓을 때만 해도 병원 갈 때마다 급체의 어지럼증으로 갔었는데 이게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몇 가지 수치가 심각하게 좀 높았던 부분이었고 김경문 감독이 그거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끝까지 좀 있으면서 정밀 검사까지 받아야 됐고 그 수치가 좀 쉽게 안 떨어졌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또 김경문 감독이 좀 평상에 달리 올해도 마찬가지로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보였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 내년까지 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복귀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구단이나 이런 거에 회의를 좀 많이 느꼈다고 해요. 네, 어떤 사장이 바뀌고 그 사장으로 인해 구단 칼라까지 확 바뀌고 하는 이런 야구단의 이런 안 좋은 모습들에 대해서 좀 회의감을 많이 느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휴식을 좀 취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주변 지인들한테 좀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그 주변 측근들이 너무 조용하거든요. 너무 조용해요. 김경문 감독 사단들은 입이 무겁기로 좀 유명을 한데 너무 지금 조용하다는 점에서 복귀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오히려 더 높다.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다른 쪽에서 나오는 이런 소문들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지금 핫한 감독이 후보가 한 명 있다고 합니다. 지금 지방 구단에 한 배터리 코치가 여러 팀에서 예, 이런 오퍼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제가 얼마 전에 들은 바가 있는데요. 한번 지켜보시죠. 네. 머니볼 TV를 계속 보시면 제가 그분을 공개하는 날이 있을지 않을까요 싶습니다. 자, 다음 뉴스. 네, 다음으로 살펴볼 기사는 스포츠 동아가 11일 보도한 낙하산 악령에 떨고 있는 KT입니다. 최근 KT를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에 대한 깊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KBO 리그 10개 팀은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KT의 경우 모기업은 포스트 그룹 등과 함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좀 외풍을 받기로 좀 유명하죠. 그렇죠. 기사에 따르면 슈퍼스타 출신의 야구인 한 명이 언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은 지난 대선 기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다고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그 기사를 보시면 누군지 다 알게끔 써놨어요. 이경호 선배가 쓴 기사인데 예. 누군지 딱 보면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기사를 써놨는데요. 저희가 지금 방송에 180명이 넘었군요. 예, 채팅창에서. 설마 앞자리 바뀌는 거 아니에요? 200 가면 성대모사 한 번 더 들어갈까요? 아무튼 성대모사. 기사에 따르면 그분이 최근 단장 혹은 핵심 경영진으로 부임한다. 이런 소문이 파다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가능성 있는 얘기인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하다 이렇게 하면 아니다. 미리 이렇게 기사가 나가면 무조건 안 돼요. 예. 속된 표현으로 나가리. 이러면 나가리인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KT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제 담당 구단은 아니지만 여러 후배나 기자들을 통해서 뭐 소식을 들어보면 일단 단장 교체는 유력합니다. KT 단장 교체.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 단장 분께서 꼴찌를 하면 그만두겠다는 사직서를 또 한동안 단장실에 붙여놓았던 이런 분이고, 그리고 나도윤 운영팀장이 운영팀장인데 이분도 저는 좀 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지난 4년간 운영팀장을 맡았는데 뭔가 팀의 방향성을 저는 외부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보여주지 못했다고 봐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얘기가 현지에서 지금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고 기사화도 다 됐던 부분이니까 오해는 많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KT는 리빌딩도 아니고 성적도 아닌 이런 애매모호한 구단이 돼버렸어요. 그런 거에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제일 먼저 단장, 그 다음 운영팀장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아마 KT가 올해 뭐 저는 한 5위권, 가을 야구는 무리더라도 한 6, 7위에서 경쟁을 좀 해줄 수 있는 전력이라고 봤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했고 꼴찌 탈출을 위해서 막판까지 노력을 해야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단 순회진에는. 그리고 김진욱 감독한테 모든 거를 떠맡기려고 하면 기자들이 이제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선수단이 지금 KT 선수단 분위기, 선수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정말 어수선하대요. 어떤 감독이 온다더라. 그걸 기성사실화처럼 선수들이 다 퍼졌었고, 또 이번에는 구단 내부에서 누가 승진해서 우리 감독으로 온다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선수단도 지금 되게 어수선한 분위기예요. 예, 그런 부분에서 빨리 시즌이 종료가 되고 나면 바로바로 교체가 되고 좀 빠른 행보를 보여줬으면 좋겠고, KT는 좀 변화가 상당히 필요한 이런 구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네, 다음 소식도 이렇게 막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사는 지난 7일 스타뉴스가 보도한 이제 산술적 가능성도 0%, LG 2년 연속 PS 탈락 확정입니다. 네. 제목 그대로 LG가 2년 연속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네. 연속 탈락한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네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용두삼이 시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반기를 마칠 때만 하더라도 2위 하나에 4게임, 3위 SK에 2게임 뒤진 4위였는데요. 네. 가을 야구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12일 기준 네. 어느새 8위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월별 승률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8월에 가장 좋지 않았더라고요. 네, 8승 10패로 2할 3푼 1, 2밖에 하지를 못했어요. 네. 당연히 이 기간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낮은 승률을 기록을 했었고요. 발목을 잡은 상대가 있었다 하면 역시 뭐 두산이겠죠. 네. 그래도 마지막 경기에서 단 1승을 얻긴 했지만 네. 그래도 그날 차우찬 선수가 완투승을 이끌어낸 거는 그래도 하나의 위안거리가 아니었을까. 거기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차우찬 선수가 완투승을 하네. 134개의 공을 던졌는데 물론 본인 최단 아닙니다. 본인 최단은 138개였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불판이 약하다는 소리죠. 그쵸. 뭐 정찬원 선수가 몸을 푸는 모습이 잠깐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차우찬이 다 맞았고, 물론 혹사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8회까지 공을 한 102개인가 던졌고 9회도 충분히 던질 수 있었는데 그 9회에 투구수가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 본인도 아마 의지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리고 네, 이 경기가 마지막 물론 경기니까 한 경기지만 LG 선수들에게도 좀 놓칠 수 없는, 져서는 안 되는 그렇습니다. 경기라고 인지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LG는 저는 제 담당 구단이 아니까 짧게 평가를 할게요. 결국 LG는 마운드가 살아야 되는 팀입니다. 마운드가 무너지는 팀은 특히 LG 같은 경우에 LG의 색깔은 저는 마운드라고 보거든요. 그쵸. 마운드가 무너지면 LG는 답이 없어요. 올해 최은성, 이홍종, 이천웅 이런 선수들, 유강남, 양석환 이런 선수들이 다 커리어 시즌을 쌌어요. 근데 가을 야구를 못 나갔어요. 결국 믿었던 마운드 그 중심에서 불펜의 발목이 잡혔다. 결국 봐요. 자, 임종호 선수가 팔꿈치 수술로 빠졌고 윤지웅 선수는 준비 부족이었고 또 이동현 선수는 나이가 많아서 구위가 현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그렇다고 젊은 고우석 선수나 최동환 선수나 뭐 이런 선수들은 질 때는 잘 던져.
이길 때는 기가 막히게 긴장을 하나 봐요. 아무래도 예. 네. 그냥 결국 LG에서 쓸 수 있는 중간 개투진의 신정락, 진해수, 정찬원 선수 이 선수들밖에 없었어요. 이 선수들을 계속 돌리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공교롭게 여름이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린 8월부터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전에 이제 한동훈 선배께서 저희 전화 연결할 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2017년에 그 좋았던 마운드 전력이 그대로 2018에 유지될 거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렇죠. 그거에 대한 좀 대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맞습니다. LG 마운드에 새로운 얼굴이 몇 명이나 있었느냐 했을 때 그렇게 네.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슬링 89 권님은요, 머니볼은 어디서 운영하는 방송임이라고 하셨는데요. 야구 친구하고 같이 제휴고요. 예, 그리고 정세영이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예. 저 정신이 없네요. 오늘 너무 많아서. 그렇죠. 여기 지금 지금 제가 어떤 거를 읽어드려야 될지 댓글을 모르겠고, 많이 대부분, 읽어드리는 것 저희 같아요. 방송이 지금 200명 커리어 하이를 지금, 일단 커리어 하이를 찍었어요. 제가 김태우 기자가 왔을 때 190명까지 찍은 기억이 진짜요? 있는데, 예, 커리어 하이를 찍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께 박수를 보내고, 예, 200명은 가면, 야, 이거 공약 한번 걸어야 되겠네요. 공약 뭐 할까요? 공약이 아니에요. 200명이에요, 지금. 200명 왔어요. 200명 왔어. 박수. 200명. 자, 김태우 기자 전화 연결하면 한 400명 될라나요? 예, 오늘은 배우는 매니저가 지금 일찍 오셔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우는 매니저님도 성대모사 가능한가요? 예, 가능 안 해요. 저 친구 가능 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빨리 불러달라는 얘기가 좀 많은 것 네,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SK 분들이 많으시고, 평소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시니까, 예. 태균 배구 왕자님 2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레벌 41님께서 알바생들 솔직히 말해요. 라고. 아리가또 하나님! 200개! 감사합니다. 예. 활약 한번 보여주시네요, SK 팬들. 네. 대단하네요. 자, 오늘, 배우는 기자래. 배우는 매니저가 이제 좀 이따 방송에서 올 건데요. 오면, 그때 또 별풍선도 많이 쏴주시고, 또 우리 배우는 기자, 기자래. 매니저가. 질문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많이 준비하고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1부 순서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좀 댓글을 많이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빨리 올라가. 이게 많이 봐도 문제구나. 저도 매니저를 하나 좀 두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매니저 오늘 SK 뭔 날인데 많이 오냐고 했었는데요. 오늘 SK 야구 없는 날이었어요. SK 삭스지 사주세요. 절대 안 삽니다. SK 왜 사나요? 네. 이재훈 선수를 먼저 잡으려고 하겠죠. 예. 스케일에 제가 홍보를 제대로 했는데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많이 오시면 200명이 넘었어요. 이런 날이 없는데. 자, 2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잠깐만요. 저희가 이게 지금 2명이서 이렇게 하다가 3명은 또 처음이라 잠깐 조정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을 끄지는 않겠습니다. 잠깐 저희가 안 나오는 화면으로 하고 자리 배치를 좀 하고 바로 오겠습니다. 그 사이에 한 5분이면 아니요. 5분도 필요 없어요? 네, 한 3분 정도면 네. 3분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음악을 잠깐 들으시고 좀 계세요. 네, 음악 네, 하나만. 음악 하나 틀어주겠습니다. 한 곡만. 최신곡을 틀어드려야 되겠는데 잠시만요. 저희 잠깐 사라질게요. 여러분 잘 들리시죠? 다시 왔습니다. 자, 승리님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200명 돌파했다고 다시 189명으로 잠깐 내려갔는데 말씀 잘 들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2부에 참여하게 된 SK 와이번스 전략수석팀 그렇습니다. 배원호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배우는 매니저 네. 오셨고요. 자, 오섭님 30개 감사하고요. 배우는 매니저는 제가 아는 SK에서 최고의 인재. 제가 프로필 하나 띄워드릴게요. 네. 자, 배우는 매니저인데요. 배우노고요. 영어로 BAE. 영어 이름까지 털리네요. 예. 외계인진님 20개 감사하고요. 지금 현재 SK 와이번스 운영본부 전략육수팀 매니저고. 학력도 지금. 오픈을 학력 다 오픈할게요. 네, 제 얼굴이 잘 안 TMI 나오는데. 아닌가요? 네. 이미 인천 그 SK 야구사업 콘서트 하면서 과학고 다 오픈이 출신이고요. 돼가지고, 예. 명문대 그렇구나. 연세대학교 나왔고, 지금 SK
대기업에서 전력 분석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인천 토막이라는 점. 인천 어디 가장 사시죠? 중요한 거는. 저는 지금 만수동 사는데 네. 오늘 점심만 해도 이제 저기 신포시장에 좀 유명한 중국집 있죠. 신성각이라고 거기서 이제 그 삼선 짬뽕 먹고 왔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송도견 형님 31개 감사하고요. 아, 자꾸 양의지 사달라는데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단장님한테. 처음부터 세게 나오시네요. 아, 역시 그렇죠. 아프리카답네요. 예. 아, 아프리카 납죠. 아니야. 네. 뭐. 아이고, 나 트와이스 나인점이 200개 감사합니다. 아, 오늘 제가 개인기 하나 해야 되겠네. 안치홍 사달라는 얘기도 있고, 천안무역 다녀오셨느냐는 얘기도 있고. 천하무적은 다녀왔습니다. 아, 다녔어요? 네, 그 혹시 그 SK 뭐 와이번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 박정배 선수랑 최병용 선수 나온 편이 있습니다. 천하무적에서 거기서 이제 제가 약간 좀 소위 말해 업계에서 시다 포지션으로 아, 그렇죠. 카메라에 이제 살짝 잡히는 네. 예, 그래서 이제 저 천하무적 가봤는데 갈비가 네. 확실히 맛있습니다. 갈비가 맛있죠? 아, 갈비 맛있어. 저도 아까 갈비가 맛있다고 했거든요. 이희준 기자, 우리 한번 갑시다. 갑시다. 한번 갑시다. 네, 한번 갑시다. 아, 그러면 이제 그 리스트에 추가되는 건가요? 아, 그렇죠. 맨 마지막에 최영우 선수 나오고. 알겠습니다. 아, 배우누 매니저가 뭐 소개는 제가 해드렸고 원래는 배우누 매니저를 시켜야 되는데 원래 해드렸고 제가 해드렸고 배우누 매니저가 얼마 전에 그 신문 같은 거를 많이 보면 배우누 매니저의 인터뷰 기사가 많았고 동아일보에는 인물란에 또 크게 났는데 그게 아마 SK 수학 그 야구 수학이었죠? 그거 예. 관련해서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것도 강연도 하시더라고요. 구단에서 시켜서 하는 거겠지만. 아, 물론 이제 시켜서 하는 거고, 뭐, 저한테 돌아오는 수익은 없습니다. 예. 네. 여기도 이제 뭐, 별풍선을 많이 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저한테 돌아오는 수익은 없는데, 네. 일단은 야구수학도 콘서트를 7월 24일에 처음 했어요. 근데, 네. 그때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특히, 음. 저희는 한 2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음, 예, 좀 장소를 좀 협소한 데를 잡았다가, 그렇죠. 그때 예약, 이제 참여자만, 신청자만 700이 넘어갔어요. 오. 근데 다 못 맞아. 받아서,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또 방송을 꺼버렸네요. 어? 아, 잠깐만요. 이거 그때 하는 거 알았어요. 잠깐만. 이쯤 되면 거의 어디 갔노? 다 나가네요. 아, 잠깐만요. 뭐였지? 외부장치. 외부장치. 엑스플레이. 됐다. 됐죠? 네. 네. 순식간에 썰물 빠지듯이 네. 나가네요. 방송이 조금 끊겼다고. 예. 원래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매일 사고를 쳐서 지금 예. 700명까지 얘기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때 굉장히 반응도 좋았고, 네. 예, 동아일보도 이제 그때 왔었죠. 그 다음에 반응이 좋아서 이제 2탄을 좀 크게 판을 벌려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눠가지고, 네. 예, 난이도도 다 맞춰가지고 했었는데, 음. 그때도 도합 합치면은 1000명. 오. 예. 그래서 정말 이 정도로 대박이 날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뭐, 여러 참여해주신, 혹시라도 이제 지금 아프리카에 오신 분들 중에 야구수학 특구 콘서트에 오신 분이 계시면은 정말 감사의 인사를 표합니다. 네. 근데 야구수학 저도 이제 취재 때문에 강의를 들어봤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 숫자가 저는 수학을 못해서. 근데 생각보다 네. 재밌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그 고등학생 친구들이 왔었는데 사실 요구생이 왔었는데 크게 재미가 없잖아요. 이게 뭐 데이터 얘기하는데. 근데 그거를 딱 레벨로 맞춰서 어떤 이제 직업 탐구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랬고 그 정도로 강연에 나갈 정도로 우리 배우는 매니저가 이 야구 지식에 해박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SK 데이터 얘기를 상당히 많이 재밌게 풀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단 배우는 매니저의 팀 내 역할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소위 말하는 세이버메트리션, 예, 야구 데이터를 분석하는 포지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뿐만이 아니라 분석을 해서 이제 현장에 잘 알기 쉽게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간간히 부업으로 이제 이런 데도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리러님, 박윤석 매니저와는 무슨 관계인가요? 직장 동료죠? 그리고 머리가 너무 눌렸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아침부터 지금 밤까지 일하느라고 제가 네. 지금 그렇습니다. 양 스타일 관리가 안 되는데, 원래는 저희 지금 이번에 정규 시즌 2위를 하다 보니까 원래 오늘 저녁에 회식 잡혔는데 저는 그거 회식도 못 가고 이거 원고 쓰고 있었거든요. 제가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회식 다 1차 끝난 사람들 사무실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방송에 나와서 직장인이라고 브루크린님이 그렇습니다. 의외로 되게 날카로운 질문들 많이 올라오는데요. 야구 수당 있나요? 이것도 들어가나요?
야근 수당은 없는데 저 내일 휴가 냈습니다. 아 그러면 그렇습니다. 오늘 쫙쫙 뽑아도 되는 아, 거 예, 아니에요? 예, 내일 쉬시니까. 예, 아니 뭐 내일 여부에 상관없이 항상 뭐 이렇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어. 네. 사실 뭐 최대한 내용을 많이 뽑아서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질문하시죠. 네네, 약간 일단 기본적으로 세이버 매트릭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요즘은 팬들도 간단한 기록 정도는 다 찾아보시잖아요. 네. 좀 얼마나 더 디테일하게 좀 분석을 하는 일인지 네.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디테일한 정도면은 네. 한마디로 야구랑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음. 이제 팬분들이 생각하시는 야구장 경기 내에서 벌어지는 데이터뿐만이 모든- 아니라 네. 야구 단 아, 예. 뭐 예를 들자면은 네. 요즘에 좀 핫한 것들이 있죠. 뭐 트래킹 데이터. 트래킹. 네. 뭐 이제 뭐 레이더를 쓴다던가 카메라를 쓴다던가 그렇죠. 하면서 어떤 구속이나 뭐 요즘 좀 핫한 게 회전수, 네. 그다음에 요즘 타고 그 타고 투저 불러오는 어떤 발사각 이런 어, 것들도 어, 어.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구단 내부적으로는 스카우팅 리포트, 네. 그다음에 어떤 구단 내 육성 관련된 어떤 보고서들 이런 것도 다 수치화할 수 있으면은 다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뭐 전반에 걸쳐서 그럼 일단 요즘에 팬들도 세이버 매트릭스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볼 줄 알아요. 근데 네. 구단에서는 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나요? 구단에서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주로 이제 아주 크게 나누면은 경기 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구단의 좀 큰 틀을 운영하는 쪽이 있는데, 뭐 조금 전에 뭐 이제 채팅창 보니까 뭐 박윤성 매니저랑 어떤 관계라고 하는데 약간 이제 다단계 가해자와 피해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가해자 쪽이긴 합니다. 예. 그 박윤성의 피해자 쪽에? 예, 지금 이제 SK에 와가지고 이제 그래서 박윤성 매니저가 지금 이제 1군 현장 쪽을 주로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구단에 관련 운영된 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업무가 좀 갈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정 기자. 그럼 이렇게 모은 데이터를 실제 경기에는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나요? 이제 실제 경기에 반영되는 과정은 제가 좀 이거는 써놨는데요. 예, 여기 있네. 일단은 현장이나 네. 혹은 데이터 이제 세이버 매트리션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이 뭔가 문제점이나 이런 걸 발견합니다. 개선점을. 그러면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데이터 가지고 한번 돌려봅니다. 그래서 유효한지 안 한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효과가 있는데 크지 않으면은 네. 이 부분은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이거를 개선시키는데 들어가는 인풋이라 이걸로 개선되는 아웃풋을 좀 계산을 해야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도 이제 좀 이거를 해볼 만하다랄 정도로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운영팀과 어떤 현장 쪽과의 소통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장 의견은 그렇죠. 어떤지에 대해서 다 소통을 해서 데이터라는 어떤 정량 부분과 그 다음에 어떤 정성적인 어떤 현장의 의견을 종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코칭 스태프에게 전달을 할 때도 네. 주로 이제 이 부분은 주로 이제 박윤성 매니저가 하는데, 박윤성 매니저랑 이제 현장 코칭 스태프나 어떤 네. 프런트 관련된 분들이 이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소통에 어떤 네. 문제가 없도록 현장에 전달을 하면은 네. 이제 현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선수한테 들어가도 되는 건지 아닌 건지 판단을 해서 선수한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저희 구단은 데이터를 운영할 때 잡음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삽토현님이 여기 댓글이 별 의미가 없네라고 했는데 다 보고 있고요. SK 관련 내용이 지금 조금 없어서 그런 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네, 좀 이따 이제 다음 시간 저희가 이후에. 크게 좀 세 개를 했는데 세이버 매트릭스를 이게 뭔가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단계고, 좀 이따가 몇 분 뒤에 몇 가지 질문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한번 볼까요? 네, 댓글 분위기가 완전 청문회인데요, 이거. 다들 뭐 그러면 해명하라가 많아요. AMD님 노승환 선수 현재 상태 궁금해요라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괜찮다고 하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2군 재활조에 합류해가지고 네. 일단은 손가락을 다쳤기 때문에 상체보다는 일단 하체부터 다시 이제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상태 일단 4주기 때문에 이제 상태를 보고 이제 뭐 아주 이제 여러분들이 바라는 결과면은 어떤 한국 시리즈 정도겠지만은 그건 좀 봐야 되겠죠, 상태를.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재활 속도가 네. 좀 빠르다. 그래서 아예 뭐 포스트는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 시리즈까지 좀 가능성이 있겠다. 그 전까지 회복할 수 있겠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부적으로. 예, 근데 이제 결국에는 어떤 경기 감각의 이슈가 되겠죠. 아, 왜냐하면은 그렇죠. 일반 선수들은 보통 청백전이나 네. 혹은 어떤 플레이오프를 거치면서 네. 특히 이제 타자들은 타격감이 중요한데 네. 이제 노승환 선수가 이제 만약에 한국 시리즈 시점에서 합류한다고 할 때는 네. 결국에는
테이블 세터를 뛸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결국엔 관건이라고 봐야죠. 포레버 41님이 재활 속도도 세이버 매트릭스로 측정이 돼요. 이것도 사실 이론상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데이터를 쓰려면은 어느 정도 유효한 어떤 데이터를 개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선수 부상에 대해 유효한 데이터가 확보될 정도면은 거의 뭐 구단 선수의 한 반 이상이 부상자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수광 선수를 두고 엘리베이터 홀드의 희생양이라고 표현하신 분도 계시고요. 뭐 전력을 아끼려고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들 막 오해를 해요. 정말 손가락 내려다 계단에서 그래서 다쳤어? 라고 하는데 진짜라고 합니다. 네, 저도 놀랍게도 사실이더라고요. 네. 네. 사실 모두가 다 조금씩은 의심을 했잖아요. 처음에 그거 보고. 아니? 근데 노수왕 선수는 그럴 선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도 제가 몇 번 방송에서 시켜드렸지만 노수광 선수는 SK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선수. 2명 뽑으면 노수광, 한동민. 열심히 운동하다가 둘이 눈 맞은 케이스. 저희 차트를 달리는 기자들에서 브로맨스네요. 브로맨스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걸 한번 앞에 가면 몇 대 방송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돌려보시면 야구 선수들의 브로맨스 편에 보면 제가 둘을 엮어버렸어요. 두 분이 친하시... 실제로도 어디였더라? 상호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찜닭집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그 닭도리탕 네. 집에 가서 닭볶음탕 실제로 집에서. 두 명이서 이제 찍었거든요. 네. 그것도 SK 그것도 이제 SK 영상에 이렇게 깨알같이 홍보를 중간중간에 이런 건 좀 해드려야지, 그죠? 더티 심슨님 게이번스 아닙니다. 그냥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흑샤를 합시다라는 코너였다고. 정정화 식당 맞습니다. 정정화 식당. 정정화 식당이라는 곳이 좀 유명한 데인가요? 그 닭도리탕이나 뭐 이런 걸로 좀 유명한 데라. 선수들 많이 가고. 선수들 많이 가죠. 얘기 들어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근데 세이버 매트리션들의 기록지 같은 게 우리는 일반적인 기록지를 사용하는데 그것도 달라요? 세이버 매트리션의 기록지는 엑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심플한 얘기인데 엑셀에 수치로 기입할 수 있는 데이터는 모두가 세이버 매트리션의 기록지가 됩니다. 수치로 다 할 수 있는 게 그럼 할 말이 없네요. 그럼 기본 기록지는 안 쓰시는 건가요? 기본 기록지는 어차피 기록원들이 써주기 때문에 굳이 이중으로 투입을 할 필요는 없고요. 저희 쪽은 이제 주로 엑셀 위주. 국내에서 왜 이렇게 갑자기 세이브 매트릭스가 인기를 끌게 됐다고 봐요?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게 첫 번째는 야구를 잘하고 싶다라는 욕구. 야구를 잘하고 싶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야구를 좀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 이 두 가지가 크다고 보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야구를 잘하려면은 세밀한 부분을 많이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려면은 그런 부분은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거든요. 세밀한 분석 쪽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다른 분석이 세밀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자체가 좀 더 결과가 좀 신뢰가 좀 갈 수가 있는 아무래도 객관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구의 효율성 이 부분은 요즘 굉장히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죠. 이걸 제가 구단 매니저 입장에서 언급을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최근에 어떤 구단의 어떤 자생력 문제나 어떤 KBO의 어떤 시장의 소위 말하는 거품. 그렇죠. 저희가 어떤 포지션이냐면은 구단 입장에서는 버블 킬러입니다. 버블을 죽이기 위해서 세이버 매트리션을 이제 예를 들면 연 한 몇천만 원? 일단은 연봉을 깔 수 없으니까요. 몇천만 원을 주고 써서 선수 FA 한 명분을 줄인다면 그런 식의 계산을 많이 하죠, 보통. 그러다 보니까 세이버 매트리션 쓰는 구단들은 정해져 있죠, 보통 스타일이. 그럼 KBO 리그에는 몇 명 정도의 세이버 매트리션이 있나요? 이게 세이버 매트리션들이 꽤 있죠. 그리고 이제 보통은 거의 다 압니다, 서로. 누가 어느 구단에 있는지. 이 판도 굉장히 좁은 판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 압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세이버 매트리션 많이 쓴다고 공개가 이미 예전부터 돼 있던 구단들이 이건 구단 실명을 말해도 되겠죠. 보니까 저 일부 보니까 막 말해도 되는 것 같아서 넥센이랑 NC 같은 구단 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좀 쓰기 시작하는 데가 제가 아는 선에서는 KT랑 삼성. KT 삼성. 확실히 쓰는 곳. 그 나머지는 아직. 나머지는 쓸 수도 있죠. 근데 아직은 존재할 수도 있으나 그런 걸 잘 모르신. 그럴 수도 있죠. 제가 10개 구단을 다 이제 기자분들처럼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어떤 제가 아는 인원들이
어떤 구단에 세이버메트릭션으로 가 있는지 정도는 요 정도 선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데이터에 집중하다 보면 네. 경기에 집중하기 힘들지 않아요? 그니까요. 예. 기자들도 기사에 너무 그렇죠. 집중하면 우리도 즐기지 예. 못하잖아요. 보통 저희 기자들도 실의 이유는 잘 못 봐요. 기사 쓴다고. 예. 네, 아무래도 좀 중간중간 그렇죠. 예. 기록하면서 보긴 예. 하지만 예, 힘들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사람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SK 와이번스 팬이기 때문에 지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됐던 영상이 있죠. 그 골수 이제 롯데 팬이 그 눈을 감싸지던. 그렇죠. 예, 또 저희 경기가 사실 저희가 2위기는 한데 좀 눈을 감싸지는 경기들이 좀 몇 경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람이다 자체 보니까 디스하시는 건가요? 네, 구단에 대한 애정이 안 느껴진다고들 많이 하는데 진짜 애정이 있으니까 까는 그죠, 겁니다. 예.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 사람이기 때문에 즐거워할 땐 즐거워하고요. 네. 네, 힘들 땐 힘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야구 말고 네. 세이버 매트릭스가 도입되는 다른 종목들도 있나요? 실제로 이제 뭐 보통 이제 미국 선진 문물인 미국 케이스를 보면은 이제 농구가 지금 적용이 돼 있죠. 거기는 이제 세이버 매트릭스라는 좀 멋있는 표현 대신에 거기는 그 학회 이름이라고 해야 하나? 거기가 APBR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거기는 그냥 APBR 매트릭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음. 거기도 이제 예를 들자면은 하나 지표를 소개해드리면은 야구의 WAR이라는 지표가 있죠. 예, 선수의 어떤 가치를 수치 하나로 나타내려는 네. 그런 것과랑 비슷하게 농구에서도 PER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분당 생산성이거든요. 네네.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구 같은 경우에는 PER로 선수를 줄을 세워가지고 네. 누가 더 잘했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농구가 이미 적용이 돼 있고요. 제 생각에는 애초에 통계라는 것 자체가 스포츠 플러스 통계가 되면은 그게 해당 분야에 스포츠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확장성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요. 이제 제 생각에는 뭐 제가 예전에 뭐 이제 제야 시절에도 이건 제야 시절? 해보고 싶구나라는 게 종목이 전 배구였습니다. 아. 네, 배구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네, 배구도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이게 데이터로 다 정리가 다 되는. 네, 다 돼가지고 예를 들면 지표 개발이나 이런 거를 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 거를 생각해보기 전에 입사를 하게 돼가지고 네.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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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시키신 분이 실무자분께 묻고 싶은데 KBO 뭐가 공신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결국에 WAR의 공신력이라는 거는 음. 어떤 WAR을 많이 쓰느냐가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데서도 이제 B워랑 F워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WAR을 여러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이제 베이스볼 레퍼런스 WAR이랑 팬그래프 WAR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가 거의 정식적으로 쓰게 됩니다. 거의 뭐 구단 내부에서는 뭐 어떤 걸 쓸지는 모르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통 WAR이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가장 이제 그나마 공신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네. 보통 이제 뭐 이제 약간 스태티즈라고 해야 되나? 스태티즈. 예, 그쪽의 WAR이 상당히 공신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많이 쓰는 쪽이 공신력을 가지게 되는 전 그런 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그 배우노 매니저하고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일단 이 배우노님의 소개가 들어갔었고 이 세이버 매트릭스가 도대체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는 계시지만 그에 대한 좀 설명을 듣고 공식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SK 선수들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너무 많이 긴장하신 거 아니에요? 네? 긴장 아니, 많이 하신 거 근데 같아요. 긴장하는 그런 건 거는 아닌데요. 테스트 이런 네. 것도 좀 해봤다는. 근데 너무 이제 잘하시는데? 비디오가 나오는 거는 되게 오랜만에 해가지고요. 오랜만이에요. 예, 오디오는 많이 해봤죠. 오디오는 많이 해봤는데. 목소리를 예. 들어본 분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수학 콘서트 오셨나 보네요. 요기님이 로봇 빙이라고 로봇빙이요. 누르면 나와서 그런 거 아닐까요? 수당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고. 네. 시범 경기 자체 방송. 네? 시범 경기 자체 방송하지 않았어요? 예. 그때 왜 이제 깜짝 놀라죠? 그때 좀 약간 이제 아픈 기억이 팬분들이 있어요? 아프다기보다는 팬분들이 SK에서 방송하는 게 맞냐, 왜 이렇게 선수들을 공격하냐라고 하는데 저는 애정이 있으면은 까는 스타일입니다. 그럼요. 그래요? 원래 애정이 있어야. 맞습니다. 네. 근데 부장님이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 목소리가 김상현 선수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칭찬이겠죠? 왜요? 김성현 선수 목소리 어때서? 그래요?
약간 톤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네. 아 지금 목소리가 좀 이게 높낮이가 좀 없는. 아, 지금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다다다다다. 약간 목소리가 갈려가지고 아. 지금 약간 갈린다고 해야 되나? 지금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 좀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슬슬 SK 얘기도 조금 해볼까요? 네, 이제? 해야죠. 이제 본격적으로 네. 올 여러분들 시즌 너무 많이 기다리신 것 SK가 같아요. 네. 자 2012년 이후 6년 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게 됐고 정규 시즌 2위가 됐습니다. 여기에 100만 관중까지 찼어요. 아, 네. 아주 행복하시겠네요. 네. 이 흐뭇한 아, 미소가 네. 보너스 좀 나오나요? 네. 아 그것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신답니다. 네. 뭐 저기 다른 분들은 뭐 한국 시리즈도 벌써 예상하시는 팬분들도 많고 SK는 뭐 사실 이 정도까지 예상을 했었나요? 너무 구단주는 좀 흐뭇해하게 어땠어요? 들으시네요. 네. 네. 아 사실 2위는 제 생각에는 언감생신이었죠. 네, 아. 언감생신이었는데. 언감생신이었죠. 그럼 네, 사실 그런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한 몇 위 정도 예상을 했네요. 네. 솔직하게 그 솔직하게요. 데이터상. 아 예. 아니, 결과가 좋으니까 좀 네. 그래도 그 당시의 예상이 좀 실드가 돼 있죠. 제 개인적인 예상과 구단의 목표는 3위였습니다. 아, 3위. 플러스 하나 올라갔네요. 현실적으로 봤을 네. 때는 3위 정도다. 네. 상당히 성공하는 시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상당히가 아니라 굉장히 성공을 했죠. 순위 자체는요. 뭐 경기 수까지 확 차이가 나는 2위였으면 좋겠지만, 아. 예, 그거는 좀 과욕이었던 것 같고 2위로 만족합니다. 그러면 위에는 누구 예상하셨나요? 위에 저희는 1위 두산 예상했습니다. 아, 두산. 그거는 왠지 저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 근데 그거는 쉽지는 않았을 수가 있는 게 네. 그 당시엔 모두가 기아라고 얘기했거든요. 아.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예상할 때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예상을 하거든요. 보통 이제 어떤 WAR에다가 에이징 커브를 씌워가지고 예상을 하는데 네. 두산이 1위로 나왔고, 예, 그럼 기아가 2위였나요? 기아가 이겼어요. 그런데 기아가 이 정도로 예, 그렇게 될 줄은 몰랐죠. 참 야구는 변수가 너무 많은 스포츠라서. 예. 삼천사랑님이 구단주님이 비로그인으로 보는 중 연단장 달려오는 중. 아직 달려올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아니, 보기에는. 아마 그 팀장님은 보실 것 같은데. 아, 예, 그러실 보고 수가 계실 있죠. 것 예. 같은데 흐뭇한 미소를 지을지 어떤 미소를 지으면서 볼지. 오늘 회식을 해서 맞아. 회식 끝냈을래나? 일단 1차 끝났고요. 아, 1차 끝났. 뭐 2차 가실 분들은 2차 가셨겠죠. 아, 예. 2차 갔다고? 예. 예. 오늘 배우는 매니저가 여기 머리볼 TV 저희 방송에 온다고 회식까지 못 갔습니다. 회식도 못 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SK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아, 뭐 회식 빠지는 게 수상 아닌지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괜찮으시겠어요? 일단 뭐 이렇게 얘기한 김에 뭐 계속 가보죠. 예. 그렇습니다. SK 하면 아유, 그렇죠. 결국 홈런입니다. 홈런. 홈런을 그러니까 홈런을 보여주는 데이터 이런 걸 궁금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거를 좀 봐야 될까요? 보통 이제 뭐 홈런 하면은 아주 심플하게는 팀 홈런 개수가 저희가 작년에 KBO 신기록 세웠고요. 네. 올해도 이제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내일 결과에 따라서. 내일 근데- 결과에 따라서. 네. 지금 타이 기록까지 2개 남았나요? 아마 2개였나? 제가 네. 제가 저 요즘에는 잘 못 작년, 봐가지고. 작년 기록이 234개였던 걸로 기억을 맞습니다. 하는데. 네, 네. 234개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홈런 군단의 이미지에 가려서 그렇지만 음. 저희가 올해는 매우 놀랍게도 매우 놀랍게도. 선구안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인정합니다. 예, 현장에서 봐도 확실히 달라졌어요. 예, 선구안이 좀 나아지고 있는데 뭐 일부 분들께서는 어떤 특정 선수의 행동을 어떤 타격 지표를 가지고 도대체 선구안이 뭐가 나아진 거나 하실 수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게 팀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는 그 선수죠? 아니 팀 전체로 봤을 때는 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팀 전체로 봤을 때는 선구안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어떻게 따지냐면은 데이터적인 부분으로 돌아가면은 네. 어떤 존밖에 벗어난 투구에 대한 스윙을 하는 걸 보통 아웃스윙이라고 하거든요. 네. 아웃스윙 비율이 이제 조금 전에 언급했던 스태티즈 기준으로 2016년은 10이었습니다. 막 휘둘렀습니다. 그랬다가 잠깐만, 2016년에는 12였대요, 12. 12 꼴찌. 꼴찌. 네. 예, 그냥 꼴찌라고 하세요. 꼴찌. 예. 꼴찌. 막 휘둘렀답니다. 네. 근데 시원하네. 2017년에는 6위, 2018년에는 지금 2위. 최소 물론 2위. 이제 왜냐면은 뭐 내일 경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1신, 우일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비슷하게 보니까 볼넷 비율도 네, 볼넷 비율도 지금 이제 그 2016년에는 막 휘두를 때는 뭐 똑같이 갔죠. 똑같은 등수. 네, 꼴찌였는데 2017년엔 7위. 근데
2018년엔 지금 2위입니다. 그럼 약간 이게 비슷하네요. 네, 말씀하신 아무래도 것처럼. 이제 결국에는 타격의 어떤 데이터적인 면은 안 좋은 공을 최대한 안 휘두르고 그렇죠. 좋은 공엔 최대한 뱃이 일단 나와야 되는. 네. 네, 그게 기본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기본적인 부분의 지표가 이게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내년을 좀 더 기대를 하시는 게 그 예. 선관을 만약에 이렇게 좋아졌다는 건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도자가 이런 식으로 잘 가르쳐서 이렇게 분석을 해야 돼요? 일단은 첫 번째는 어떤 지도자라고 표현된 어떤 방향성이 맞았던 거죠. 구단의 방향성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도자 개인적인 네. 그러니까 코칭 스태프의 방향성일 네, 수도 저는 있고. 그게 다 믹싱이 됐다고 봅니다. 어느 한쪽이 이게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미리 저희 쪽에서 생각을 하고 들어갔던 거는 사실 어떤 선구안이나 이런 부분이 팀 전체적으로 쉽게 개선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즌 네, 만에 그렇죠. 갑자기 확 개선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고, 이때가 아마 2016년 정도? 이때 이미 2016년엔 좀 힘들더라도 점점 나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나아져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요거랑 비슷한 맥락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SK 선수하면 좀 그 타석에서 좀 적극적인 스윙을 하는 걸로 좀 많이 회자가 되는 것 같아요. 팬들 사이에서는 특히 좀 초구 공략 비율이 좀 높은 것 같은데 예. 예, 요것도 이게 스트라이크 존 안에 들어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치려는 어떤 성향이 강해서 그런 건지. 사실 실제 어떤 전체적인 데이터를 봐도 보통 초구를 쳤을 때 타격 성적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왜냐면은 투수 입장에서도 초구를 볼로 시작하고 싶진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있죠. 쳤을 때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네. 어떤 그런 마이너스 부분이랑 쳐서 이제 결과가 좋게 나왔을 때 플러스 부분. 근데 이제 안 쳤을 때 이제 개수를 늘리는 부분에 또 플러스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투구 공개수를 그렇죠. 늘리면. 상대의 이게 그런, 이제 예. 투수를, 그래서 이제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요객님이 응원가 다 들어보질 못한다고. 네. 하지만 그러면 그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좀 더 낫다는 결론에 결국에는 네. 저희는 타자의 어떤 스타일에 맡겨야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기다려서 그래도 잘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있고 아예 어떤 초구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 선수도 있고 네. 그거는 이제 선수의 스타일마다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어떤 일률적인 천편일률적인 기준으로 잡기에는 네.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때가 쏙 빈팀님 아킹딱이라고 이거 너무 재밌다. 아킹딱. 새로운 별명 하나 주게 됐고 우리가 홈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올해 저는 가장 인상적인 선수를 꼽으라면 지금 이제 부상을 당했지만 노수광 선수를 좀 꼽고 싶어요. 사실 SK가 지난 수년간 1번 타자 자리에 적임자를 찾지를 못했었고 과연 이게 좀 진짜 길었었거든요. 네. 확실한 1번 타자가 없다라는 약점 지적받았는데 그리고 작년 4월에 트레이드를 되고 와서도 과연 잘 데려오고 온 것인가 이런 평가도 있었고 하지만 올 시즌 노수광 선수는 엄청나게 큰 발전을 이뤄냈거든요. 그렇죠. 데이터적으로도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일단은 뭐 이 부분은 현장 쪽 얘기를 먼저 전달을 하자면은 약간 이제 타격 준비 자세에서 타격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좀 빨라졌다고 합니다. 넘어가는 과정. 네. 그러니까 타격 준비자에서 타격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타격하는 타이밍이 빨라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네. 건가요? 그러니까 네. 준비 동작이 짧아졌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제가 뭐 선수 출신은 아니기 때문에 뭐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지만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여기서 이제 인과관계 때문에 데이터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직구 대처가 좋아졌습니다. 직구 대처. 네. 직구 준비 자세 시간이 빠른 짧아지면은 공의 대처가 좀 빠른 공의 좋아졌다고. 대처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그죠. 네. 짧아지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어떤 저희 기준으로는 KBO에서 강속구다 그러면은 기준이 이제 뭐 저희 구단은 145km 정도 잡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리그에서. 우리 리그에서는 145만 네. 넘어가도 사실 평속 145만 돼도 강속구 투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145 이상의 직구에 대해서 작년에 노수광 선수 타율은 2할 4푼 1입니다. 2할 4푼 1위. 네. 근데 올 시즌은 3할 9푼 6입니다. 네. 그러다 확 보니까 올라갔네요. 빠른 예. 직구에 대해서 쳐서 좋은 사할이네요, 결과가 나옵니다. 사할. 예. 145km의 직구에 대한 네. 상대 타율이 4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준비 시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직구 타이밍에 나가다가 변화구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를 좀 골라낼 수 있는 시간적인 네. 여유까지 더해지면서 정말 이제 어떤 1번 타자 자리에 안착을 하지 않았나. 근데 노수환 선수의 올 시즌 타격을 보면 이렇게 쫙쫙 뻗어나가는 타구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부분도 좀 많이 발견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어떤 타구 질에 대해서는 어떤 뜬 공이냐
이제 라인 드라이브냐 어떤 팝업이냐 뭐 이런 발사 각도로 따지는데 음. 예, 라인 드라이브 타워 비율이 10%가 늘어났습니다. 네. 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은 수치죠. 10%가 늘어났다는 거는 음. 결국에는 이제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는 타구의 비율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성적이 뒤따를 수밖에 없죠. 그랬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방송에 258명이 지금 채팅창에 계신데 야, 여러분 다 저기 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예, 즐겨찾기 좀 눌러주시면 예, 더 좋은 방송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준 기자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일단 좀 좋은 얘기 많이 해야 되니까. 네. 좀 이따가는 뭐 청문회 들어가나요? 아니 다른 분들이 네. 예, 원하시는 부분은 또 있으니까. 오늘 예, 네. 예, 질문 많이 주세요. 노수광 선수와 또 아까도 브로맨스라고 자꾸 얘기가 나오지만 한동민 선수의 활약도 대단했잖아요. 일단 구단 자타자 사상 첫 40홈런 고지를 밟은 선수인데 이 선수가 가장 좋아지는 점은 또 칭찬할 만한 점이 있다면 네, 다인님께서도 한동민의 발전도 세이버랑 관련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일단은 그 첫 번째로 이야기해야 될 게 사실 한동민 선수가 작년에 좀 크게 부상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재활 과정, 특히 이제 발목이 거의 뭐 180도 돌아갔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한 재활 과정이 사실 저희가 그때 부상 당시에는 조금 불투명했습니다. 너무 부상이 심해가지고 그렇죠. 과연 네. 이번 시즌 초에부터 뛸 수가 있었을까라는 거에 대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재활 과정을 굉장히 잘 이겨내가지고 네. 난 이 부분이 가장 주요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시즌 초반에는 특히 이제 발목이 아직 100%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있겠지만은 한동민 선수가 좀 5월달에 막 좀 안 좋고 이랬잖아요. 슬럼프가 있을 때도 어떤 선수의 어떤 문제보다는 결국에는 컨디션이 100% 올라오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했던 네. 그리고 올라와서는 저희가 원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한동민 선수의 강점은 뭐냐면은 자신의 히팅종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봤던 존에 들어오면 무조건 때립니다. 아, 그렇죠. 네, 강하게 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스윙 보면은 정말 다른 분들이 보시면 막 무섭다 진짜. 예, 무시무시하다는 스윙 표현이 딱 어울리죠. 예, 스윙 스피드가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여기 나왔는데 또 한동민 선수는 높은 공보다 낮은 공을 퍼 올린다고 그러니까 걷어 올려서 그죠? 이렇게 네. 쫙쫙 보내는 것도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선수처럼 치게 되면은 하이볼은 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하이볼은 걸러내고 낮게 들어오는 공은 이제 퍼올려서 치기 때문에 예, 이 낮은 코스에 대한 스윙 비율이 높죠. 그리고 실제로 낮은 코스를 걷어내서 홈런으로도 많이 만들고요. 네. 그렇군요. 한동민 선수의 가장 큰 매력은 뭡니까? 저는 한동민 선수의 가장 큰 매력은 퍼올리기? 홈런 치고 입 벌리고 뛰는 거 아니에요? 홈런 치고 입 벌리고 뛰는 거. 그 선수들도 막 따라하는 모습 많이 잡히더라고요, 중계. 네, 아니 여름에 하면은 막 가끔 막 조명 때문에 벌레 많고 이런데. 그러니까. 네, 제가 좀 아재 개그 좀 하나 하면은 옛날에 막 나라라 슈퍼보드 이런데 사오정이 하면 막 나방 날라다니고. 네, 그거 역재생한 것 같아요. 네. 적당히 하세요님. 날파리 섭취자 나왔고요. 집동민. 날파리 섭취자라는. 대단한 거예요. SK 구단 신기록이잖아. 자타전은 네. 40홈런을 때린 거고 네. 한 시즌에 40개 홈런을 때린 것도 아무리 우리 리가 타고 투자라지만 40개 홈런을 때린다는 거는 무시무시한 일이고 저는 사실 한동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 풀타임으로 이제 부상 없이 뛰었다면 올해 더 잘하는 한동민 선수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한참 좋았을 때 그걸 마감하지 못하고 그것도 풀시즌이 사실 작년이 거의 처음이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꺾였는 바람에 뭔가 이게 느낌이 쎄하다 이런 네. 느낌이 있었는데 그걸 이겨내고 결과적으로 40개 홈런을 때려 구단의 새 역사를 창조했고 또 올해 SK 정규리그 2위 가는데 한동민 선수가 중요한 경기에서 또 때린 그 홈런 수가 꽤 돼요. 또. 그쵸. 네. 네, 뒤집는 그런 걸 보면 참 대단한 선수인 것 같아요. 저기 너무 진지해요, 웃기네요. 근데 한동민 네. 선수는 너무 진지해요. 네. 좀 싹 약간 부산 의지네. 상남자 스타일? 네. 네, 그런 스타일이죠. 이분이 막 단독해서 입 벌리면 한동민이라고. 너무 웃기네요. 그렇죠.
네. 문학동 부인님은 9라운드의 기적. SK는 맞죠. 유독 아, 예. 9라운드 선수들 많죠. 네. 김동엽 선수도 9라운드죠. 9라운드가 이제 박정권 선수. 선수, 박재상 선수도 9라운드고요. 박재상 선수도 네. 9라운드. 그러다 보니까 9라운드의 어떤 기적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일단은 기적입니다. 9라운드는 기적입니다. 왜냐면은 그렇죠? 그렇죠. 예, 정말 쟁쟁한 뭐 1라운드, 뭐 1차 지명 네. 이런 선수들 수룩하게 묻혔습니다. 근데 이제 낮은 라운드에서 시작을 해서 그쵸. 네, 뚫고 온 선수는 네. 정말 일단은 기적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선수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그렇죠. 어떤 운과 모든 게 다 맞아야지. 근데 이제 어떤 이런 걸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9라운드에서 성공을 하는 선수는 자신만의 특기가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쵸. 원투를 본다고 하더라고. 이 네. 하이픽으로 갈수록 구단에서 어떤 선수를 선발할 때 원투를 본대요. 이거 그 하나는 원투를 확실하다. 확실하면 네. 그걸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최고의 원툴은 노력이라는 툴이 아닌가. 아, 왜냐면은 노승광 선수도 육성 선수 출신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한동민 선수도 9라운드인데 이게 한동민 선수가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한동민 선수는 원래 9라운드에 뽑힐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더 높은 라운드에 뽑혀야 되는데 그렇죠. 요 업계에서 소위 말하는 고산병, 대사병이라는 대사병. 예, 그렇죠. 대사병에 네. 걸려가지고 정말 대학교 4학년 때 성적이 너무 부진해서 예, 이미 그 아마 저희 기사에 나왔을 겁니다. 모든 스카우트들이 다 안 봤었는데 그렇죠. 예, 저희 구단 스카우트 분께서 이름을 이제- 얘기하세요. 네, 아직 지금 이제 예, 강화도에 계시는 다 분께서 알 예, 것 같아요. 예. 예, 강화도에 계시는 분께서 이제 한동민 선수를 그러니까 경기 때만 지켜본 게 아니라 경기 시작 전부터 경기 끝나고 나서 연습, 예, 야간 연습할 때까지를 쭉 지켜보고 네. 얘는 될 놈이다. 그러니까. 델lum이다. 네. 저도 그 얘기를 네. 들었거든요. 네. 참 진짜 열심히 해요. 네. 일을 물고 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구단에서 아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발목 부상을 당했는데 이게 좀 심각해서 야 이거 제대로 될까 했는데 그걸 이겨내고 온 거는 결국에는 노력이고 피난 훈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호르몬 다시 빌리니? 그런데 유현진은 왜 놓쳤나요? 모르겠어요. 그때 안 계셨죠? 아, 그때는 안 계셨어요. 아, 아, 네. 그때는 제가 없었지만 매우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매우 예. 아, 대신에 네. 이재원 선수가 대신에 있으니까. 예, 대신에 그렇습니다. 포수를 네, 얻었기 우리, 때문에 네, 캡틴이 예.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그 SK 출루율도 좋아졌죠. 올해. 예. 출루율도 좋아졌죠. 아무래도 아까 그 말한 음. 그거의 영향이 큰 것 같은데 사실 보면 도루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사실 아, 도루가 많이 하는 팀이라고는 좀 그렇죠. 팀 컬러가 이미지가- 호동군단하면 네. 뭔가 느림보, 엉덩이가 무거운 선수들이 많은. 네, 느린 보. 네. 그런데 예. 올해는 나름, 꽤 네. 예. 예. 약간 잘 달렸죠. 아무래도 네, 이제 잘 노수광 달렸죠. 예. 선수의 힘도 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예, 네. 선수가 그렇게 이제 뛸 수 있는 선수가 합류한 것도 있지만 음. 이제 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치 이야기를 하자면은 정수성 코치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정수성 그러다 보니까 코치. 캠프에서부터 음. 모든 선수가 이제 적극적으로 좀 도루를 할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썼죠. 왜냐면은 저희 구단 하면은 주로 이제 다 장타. 그러다 보니까 스피드 쪽에는 어느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네. 네,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중심 타자도 예를 들면은 좀 변화구가 들어올 것 같다 혹은 바운드가 좀 튀었네 이러면은 무조건 그렇죠. 뛸 수 있게 네, 네. 이런 도루 같은 거에서도 아무래도 데이터가 좀 많이 뒷받침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은 이제 주로 이제 어떤 데이터라고 하면은 네. 주로 영상 데이터죠. 그러니까 영상에서 어떤 시간을 재가지고 좀 진행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투수의 예. 어떤 그런 습관 같은 것도 좀 데이터화 시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예를 들면은 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지금 올해 이제 과연 15승을 거둘지 말지 의문이 되는 박종훈 선수. 이 선수가 이제 처음에 15년도에는 의문인가요? 네. 어떻게 예. 보시나요? 글쎄요. 그래도 내일은 마지막 경기인데 네. 선발 투수가 승리해야 되지 않을까. 직전 경기에서 좀 부진해서 네. 일을 갈고 있다고 네.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종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수함 투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주자의 어떤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 이제 저희 쪽에서 어떤 영상 분석을 해서 네. 어떤 그 박종훈 선수의 어떤 폼도 수정을 했었고요. 네. 어. 그 다음에 시간을 이제 폼 수정하고 시간을 재니까 박종훈 선수가 공을 이제 포수한테까지 던지는 시간이 언더핸드 피처가 던지는 거랑 비슷합니다. 이제 아. 네, 주자가 나가 있을 때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제 고치다 보니까 이게 쌓이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재는 뭐 국내 규정 이닝 넘버 2 투수죠. 그러니까 평균 자책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방송 준비하면서 사진을 다 준비했는데 배현우 기자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이게 다
그냥 왜 준비했나 싶어요. 빠져들고 있죠. 네, 네. 역시 배현우 기자 참 말을 잘하고 음. 네, 배현우 기자 계속 기자라고 그러시는데. 아, 그러네요. 매니저님. 그냥 기자예요 오늘은. 아, 오늘 예, 예. 하루는 아, 일일 하면 기자, 돼요. 약간 명예 기자? 일일 머리버 예, 예. TV에 나오는 배우의 기자. 배우는 매니저인데 배우는 매니저가 최근에 구단에서도 맨날 좋은 평가 받잖아요. 거의 네? 최고급 평가를 받는다는 아, 평가가 있던데. 아, 예, 예. 그렇게 예, 평가해주시니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예. 연봉도 그만큼 많이 뛴다는 소문이. 많이 주실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SK가 자랑하는 주실 것 같다고. 구단 일군 중에 하나입니다. 음. 네, 그렇습니다. 또 힐만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걸 데이터 야구를 봐야 돼요. 힐만 감독은 어떤 야구를 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까? 데이터 야구라는 이게 참 워딩이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생각하는 게 좀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네. 이런 숫자를 놓고 네, 이거를 정말 세세하게 잘 활용하는 감독이냐, 네. 아니면 그날의 좀 어떤. 그 네. 감이나 이런 거를 하는 감독이냐. 근데 우리가 이제 SK 하면 뭔가 홈런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뭔가 네. 한 방이고, 네. 그래서 데이터 야구를 하나, 무슨 야구를 하나 음.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데이터 야구의 관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심플하게 데이터 친화력이란 워딩에서는 저희가 가장 데이터를 많이 쓰는 감독님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 왜냐면은 다른 데이터를 많이 구단들은 쓴다. 예.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음. 현장에 접근하기까지의 그런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네. 그런데 저희 구단은 그래도 이제 어떤 힐만 감독님이 오시면서 바로 수비 시프트를 적극적으로 이제 네. 썼는데 네.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예, 이게 정말 강조드리면서 수비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에서도 굉장히 반감이 심했어요. 특히 투수들이 평소에는 정상 수비 하다가 그렇지. 수비가 한쪽으로 쏠리면은 불안하죠. 투수들이 멘탈이 나가요. 예. 절로 분명히 갈 공이 것 같은데. 절로 갈 것 같은데 막 그렇죠. 라인은 막 비워놓고 막 예. 저기 빠지면 이렇단데. 그래서 메이저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금은 선진 야구인 메이저리그지만 거기도 어떤 격변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 그런데 저희 구단은 수비 시프트를 하고 이제 머리로는 하고 싶었는데 이제 딱 힐만 감독님 오시면서 굉장히 이제 어떤 수비 시프트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특히 이제 뭐 미국에서 감독도 해보셨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힐만 감독님 네. 오시기 전부터 그거에 대한 좀 열망이라고 할지 이건 있었지만 네, 그런데 오시고 이제, 나서 조금 더 네. 적극적으로 했다고 보면 예, 되는 건가요? 거기다 이제 동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데이터가 받쳐줘야 되거든요. 데이터가 받쳐줘야 되는데 이제 점점 이제 트래킹 데이터가 발달을 하면서 네. 이제 타구 분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데이터와 상황이 이제 동시에 갖춰지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일반 팀들은 동시에 갖춰줘도 데이터 안 활용이 쓰죠? 잘 안 쓰는 데가 많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건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일이니까. 네. 이게 요즘 데이터 야구고 메이저리그 쓴다고 해서 감독들이 관심은 갖는 요소지만 이걸 실질적으로 선택하는 과정 자체가 엄청 주저주저해요. 네. 네. 일단은 선수들한테도 네. 설득을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접근할 때 처음에 연습 경기, 시범 경기에서 네. 쓰는데 이게 처음에 정말 첫 끝발이 정말 좋아야 되는 게 써보니까 공이 글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네. 그렇죠. 만약에 막 빈 공간으로 빠졌으면은 음. 좀 시간이 걸렸을 텐데 다 이제 근데 시작부터 되게 딱딱 시프트에 걸리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제 특히 투수 쪽에서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렇지. 저기 안 그렇지. 빠지네. 어. 이게 나오면서부터 이제 딱 이 공감대라고 해야 되나? 이게 형성이 되면서 바로 이제 시즌 돌입하면서부터 2017년부터 쓰기 시작을 해서 네. 지금은 뭐 예를 들면은 그 저희가 2위를 정규 시즌 2위를 확정 지었던 게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두산전에서 그렇죠. 그 모 선수의 이름 어떤- 말해도 돼요? 이름 말해도 돼요. 뭐 이제 그 선수의 그 실력을 선수의 비교하시네. 예. 그 선수의 아. 중전 안타성 공을 예. 시프트에 제대로 걸려가지고 그렇죠. 아웃을 시켰죠. 거기가 정말 그렇죠. 분수령이었거든요. 아, 맞아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정의 구현을 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수비 얘기가 나와서 여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SK 하면은 좀 아니, 그러니까 실책이 나는 그런 딱 어. 들으니까 그런 생각부터 했었어요. 투수들이 우리 수비를 믿는 것보다 수비를 더 신뢰한 게 아닌가. 올해도 실책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대체? 라고 댓글이 왔습니다. 아니 이게 실책이라는 게 네. 사실 공이 옆으로 지나가는데 허리도 네. 안 굽히면은 실책이 아니라 안타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 저희가 어떤 공격적인 어그레시브한 수비를 하다가 억울해. 네, 잘하려다가 나온 거기 때문에 아, 허리를 좀 네. 과하게 굽혔나요? 아니, 그래도 이제 일단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음. 특히 이제 저희가 시프트를 쓸 때 가장 이제 유심히 보는 게 타워가 가장 많이 가는 구간이 네. 주로 이제 3루 쪽이랑 3루간 쪽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죠. 아, 그쵸.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의 타구 처리 비율이 다른 팀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땅볼 처리 비율이 작년이랑 올해랑 거의 한 70%선 그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없나요? 네. 아니, 더 얘기하면은 더 얘기하면. 조금 이제 예. 그래서 올해도 수비 스프트 뭐 이런 수치 같은 게 좀 어땠나요? 올해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는 첫 시도를 하다 보니까 처음엔 굉장히 많이 시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죠. 점점점 이제 최적화를 시키는 거죠. 네. 과정 자체를. 그러니까 네. 이제 네. 이 선수한테는 예를 들면 시프트를 걸었더니 선수가 밀어치더라.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이 선수한테는 좀 덜 걸고 이제 반대로 걸었는데도 계속 당겨치는 선수한테는 이 선수는 확실히 못 잡고 바꾸는구나. 간다. 확실히 잡고 간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수비 시프트의 최적화가 네. 완성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네, 어느 정도 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좀 달라지죠. 더티 심슨님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한 몸이 된 거야. 이제. 한 몸이죠. 예. 이 맛에 설거지 가자.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 맛에 별풍 쏘나 보네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뿌듯하죠. 내가 받은 거 같죠? 내가 받은 거 같죠? 나 네. 처음에 그랬어. 아니 수비 시프트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은 아까 메이저에서도 꽂혔어 지금. 아니 이거를 정착시키는 게 네. 반발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아무리 뭐 시범 경기에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투수들은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좀 그런 완화시키는지, 부분이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첫 번째는 제 생각에는 네. 코칭 스태프 부분이 그래도 데이터에 굉장히 이제 오픈형 마인드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어떤 코칭 스태프가 데이터를 어떤 신뢰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코칭 스태프가 선수들에게도 이제 신뢰를 받는 부분, 이게 있다 보니까 예, 어떤 수비 시프트를 정착을 시킬 때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이제 일반적인 팬분들이 상당히 이건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좀 간과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구단에서 어떤 뭔가를 아이템을 도입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사람의 어떤 소위 말하는 약간 좀 유형이 다르거든요. 왜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한마디로 먹물형 친구들이죠. 근데 이제 어떤 선수나 이제 코칭 스태프 분들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분들과 이야기를 할 때 이게 굉장히 이제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강탈 예. 역할. 맞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예를 들자면은 도대체 무슨 관계냐고 하시는데 예를 들면은 워딩이 자율이라는 워딩이 있어요. 자율적으로 뭐 한다. 이런 워딩이 있어요. 네.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선진적이고 예, 좀 자율이라고 하면은 되게 뭐 효율적인 것 같고 네, 막 네. 예, 그렇게 느껴지죠. 능동적이고 알아서 스스로 알아서 스스로 하는 막 무슨 AI처럼 이제 인공지능처럼 막 스스로 하는 자율. 근데 이거를 운동하시는 분들이 들으면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단어를 자율이라는 단어를 얘기했는데 네.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항? 반항? 예. 반항. 그러니까 그분들은 규율이 있는 생활을 항상 몇십 년을 한 거예요. 규율이 있는 생활. 그렇죠. 근데 규율이 없어지니까 애들이 방종해지니까 반항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들어도 뇌가 돌아가는 게 달라요, 아예. 그렇죠. 단어 하나를 봐도 네.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이 그죠. 이 부분에서만 20년, 30년을 살아온 거예요. 환경이 네. 다르니까. 환경이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그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는데도 얘기가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되다 보니까 수비 시프트도 굉장히 빨리 아. 정착이 된 거고. 아. 예. 예. 그렇군요. 그럼 단순히 어떤 데이터의 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네. 그 사이에 이제 소통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네, 역할을 특히 하셨다고 강조를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약간 숟가락 얹은 거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느라 참 힘들었다. 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잘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아까 킹하선님 10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양의지 선수 자꾸 사달라고 그러는데요. 안 삽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SK 양의지 살 생각이 없어요. 절대 없어요. 0%도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얘기하면 오피셜이 네. 되니까 내가 얘기할게요. 안 사요. 절대 안 사요. 네. 확실합니다. 저희- 담당장이 네. 안 산대요. 네. 안치홍도 아마 제 포지션은 버블킬러입니다. 안치홍 안 사요. 안 사. 안 산대요. 안 사. 내가 장담할게. 예, 내가 장담. 안치홍 안 사. 그만 올려. 안치홍. 그렇습니다. 예. 자, 뭐 또 얘기. 또 이준 기자 궁금한 게 있어요? 일단 이제 우리가 어쨌든 질문지를 엄청 많이 준비해 왔어. 엄청 많이 여기서 뭘 골라야 궁금한 게 되나? 저도 되게 많은데 네. 일단은 그래도 지금 가을 야구가 코앞이잖아요. 네. 어쨌든 2위를 확정한 상황에서 네. 많은 이제 전력 분석을 더 하실 것 같은데 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각을 했을 때 SK는 어디까지 포스트 시즌 때요. 네 올라갈 수 일단은 있을까요? 사실은 저희가 어떤 네. 약간 포스트 시즌 조무사 포지션인 와일드카드는 꽤 했지 않습니까? 단판에 그냥 떨어지는. 두 번에서 두 번 네. 다 2015년하고 2017년에 갔었죠. 네. 금방 왔죠, 아, 그죠? 와일드카드 전문가죠, 저희 팀은. 2015년은 네. 제가 알기로 수비 실책 김성현 선수가 끝내기 실책이었나요? 헤이즈 드랍 더버. 예. 그리고 목동에서. 작년에는 뭐 당연히 뭐 초반부터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켈리가 스무스하게 그냥 네. 바로 싸. 네. 작년 포스트 시즌의 영웅이 정진기였죠. 네. 예. 진기가. 예.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런데 예. 어쨌든 앞으로 그러다 딛고, 보니까 네. 예. 일단 포스트 시즌에 한마디로 최소 3판은 합니다. 이제는 환경이 최소 그쵸, 세 판하고 최소 3판은 합니다. 그리고 문학에서 홈에서도. 합니다. 홈에서도 합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래도 이제 저희가 어떤 그런 포스트 시즌의 경험을 했던 선수들을 상당히는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그쵸. 아니, 또 그거를 특정 선수들은 보유했다고 하기. 네. 예, 근데 어떤 선수들은 어. 경험이 없어요. 네. 그냥 와일드카드 그냥 한번 네. 원정 갔다 오고 끝나네 시즌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참 이 부분이 매번 그랬어. 예, 짐을 준 플레이오프 거까지 쌓았대. 심지어 작년에는 어. 이걸 어디까지 해서 짐을 챙겨야 돼. 왜냐면 바로 이기면 네. 롯데하고 이렇게 가는 네. 그거였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게 그 마음속에 어떤 숨겨져 있는 불안함, 네. 네, 너무 오랜만에 올라가서 감을 잃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라서 이거는 큰 경기 경험이 있는 이제 선수들이 잘 이끌어 가야죠. 어떤 주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렇죠. 예, 너무 경험이 좋기 때문에 두루뭉술한 선수도 얘기 뭐-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만약에 SK가 한국 집중력이야. 시리즈를 가야 한다면, 가는데 조금 더 가능성을 높인다면, 플레이오프 상대는 누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까? 아마 뭐 소위 말하는 그 음식인 구단이 되지 않을까. 네? 약간 이제 음. 예, 아, 저희가 네. 약간 맥주와 함께 너무 이게 더 무섭죠. 예. 무서운 말은 아니에요? 그냥. 무섭죠. 예. 근데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는 상대 전적이 지금 네. 이 오늘로써 확정이 났죠. 5위 팀이 확정이 났습니다. 네. 예. 열세요. 저희 너무 열세요. 그렇죠. 기아에게는. 기아에겐 너무 열세고요. 올 시즌 열세였죠. 예. 네. 그 다음에 기아가 올라오기는 근데 과정이 너무 힘들어. SK하고 올라오는 네. 과정들이. 그러니까 저희랑 상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계속 안 맞아요. 상성이 안 맞아. 네. 원래 안 맞아. 네. 안 맞는데요? 특히 광주에서는 거의 저도 출장 가면 거의 악몽의 기억밖에 없어요, 사실. 네. 그쵸? 저 진짜 안 좋은 기억밖에 없어요, 진짜. 네. 거기는 출장을 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넥센 상대로도 생각보다 조금이지만-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기아만큼 힘든 건 아닌데 근데 또 거의 다- 넥센은 예. 또 최근 몇 예, 년 큰 동안 경기, 네. 빅게임 경험이 많아요, 넥센은. 음.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저희와 뭐 비슷한 처지인, 예, 그러니까 저희보다도 더 낯설, 예, 그런 환경이 오랜만에 낯설 선수. 올라오실 분들. 네, 오랜만에 올라오실 분들 상대로 음. 서로가 오랜만에 경기를 하는 게 저희가 하나랑 위치에서 만난 게 언제더라? 드디어 하나 만난 얘기 적이 나왔습니다. 있나? 만난 네. 적이 있어요? 만난 적이 없지 않나요? 없을걸요? 네. 없을걸요? 없을 왜냐면 거예요, 아마. 예. 2000년이니까 없죠. 네, 없죠. 그 이후에 없죠. 하나가 2007년. 7년 2007년에도 또 밑에서 그렇죠. 예, 위에서 있었으니까.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없었네요. 거기다 이제 저희가 정말 이제 하나 상대로는 제 느낌은 뭐냐면은 하나 상대로는 지기가 좀 어렵다. 상성이 이게 약간 이게 올해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랑 기아랑 하나랑 가위바위보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를 잡고 기아한테 잡히고요. 예, 하나는 기아를 잡고 저희한테 잡히고 네. 기아는 저희를 잡고 하나한테 잡힙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데이터를 보는 입장에서는 상대 전적이 그렇게 나오는데 예, 기아가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예. 그 게시판에서 싸우지는 말아주세요, 대화창에. 아니, 저 그냥 내보내겠습니다. 게시판 올려버리세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프리징? 오니까 네. 또 그러신 분들이 근데 예. 아까 뭐, 있네요. 그 말씀을 좀 하시네? 이런 거. 이거는 너무 같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한화. 그리고 너네 세이버 하면서 어떤 선수하고도 이런 인연이 좀 있어요, 보면? 세이버 하면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현장을 자주 나가는 포지션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선수랑 인연이 뭐 깊거나 그러진 않고요. 또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포지션 자체가 좀 깊어야 되나 굳이? 네.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아. 네, 포지션 자체가 좀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래도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이제 요즘에는 좀 현장을 좀 다니다 보니까 네. 선수들 중에 그래도 아는 척을 좀 하는 네. 선수 중에 가장 이제 음. 1위가 박종훈 선수. 박종훈. 예. 질문이 박종훈은- 많은 선수인가요? 박종훈은 안 끼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있어, 있어. 되게 친화력이 잘해. 있는 선수 같아요. 네. 예. 공도 잘 던져. 예. 이런 것도 물어. 친화력이 있는 선수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 다단계 피해자인 박윤성 매니저가 제 이제 직장 약간 네. 예, 네. 후임자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포지션인데 음. 예. 저를 그래서 박종훈 선수가 그냥 뭐 사수님 잘 지내셨어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슈퍼 인싸 아마 그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이제 그 박윤성 매니저가 그가 물어봤을 거예요. 박윤성 매니저한테 저기 자주 뭐 구장 다니는 저기 뚱뚱한 사람 누구야?라고 했을 때 음. 이제 저기는 내 사수야라고 얘기했겠죠. 음. 예, 같이 일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저를 사수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냥. 예. 박정호 선수가 예, 그래서 사수라 부른다. 예, 처음에는 그래서 어. 막 사수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을 때 제가 좀 낯가림이 있다 보니까 네. 잘 이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선수가 먼저 아는 척을 하는데도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몇 번 좀 네,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말았죠. 근데 이제 제가 박종훈 선수보다 나이가 좀 많다 보니까 그렇지. 좀 편하게 불러달라고. 네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이제 웃으면서 잘 지냈어 정도까지 하는. 아니 근데 박종훈 선수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아요. 친해지는 데 있어서 조금만 더 적극적이면. 네. 알겠습니다. 아이 뭐 네. 최대한 뭐 노력은 해볼 텐데 그래도 이제 어떤 선의의 관계에서의 선수들과 친하게 지내는 거는 네. 그런 부분은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11년차 삭팬님. 네. 가운데 분이 정세영 기자이신가요? 아닙니다. 삼촌 왔네요. 제가 삼촌. 정세영이고요. 네. 삼촌 왔습니다. 예. 자, 정세영 기자님은 쓱 하나 누구를 응원할 거야? 마포팀은요? 안 가르쳐주지. 좀 너무하신 거 아닐까?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이제 저를 그래도 이제 약간 그렇게 이렇게 그렇고, 왔는데? 네. 제가 그때 바뀌어요. 네. 이거 참, 바로 옆에 두고. 네. 다음에는 한화에서 누굴 초청해서 하면서 해야 되겠네. 우리 방송이 지금 한화에서 프런트에서 들어오신 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머. 네. 왜냐면, 그러면 안 되는데. 죽었어,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뭐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벌써 11시 40분이야. 아니, 뭐 괜찮습니다. 내일 휴가를 내놨기 때문에 저는. 네. 저는 갑자기 그것도 궁금한데 네. 전에 그 이재현 기자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약간 연봉을 책정할 때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되게 중요시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NC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약간 이번 데이터에 따르면 좀 연봉이 좋아질 선수들이 좀 꽤 보일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뭐 네. 이제 좋아져야 되는 선수가 예, 음. 뭐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이제 야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야수는 노수광 한동민 정도 제가 고가를 평가하는 입장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데이터가 정확한 좋다, 점수가 이런. 어느 정도 나왔는지 몰라요. 네. 고가 평가. 근데 네. 딱 봐도 이 선수들은 좋게 나오겠다. 음. 왜냐면은 저희가 일단은 FA는 빼야 되고요. 그렇죠. 예부 FA도 빼야 되고요. 그렇죠. 외국인도 빼야죠. 음. 그러면은 남는 선수가 뭐 노수광 한동민일지 한동민 노수광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죠. 어쨌든 뭐 두 선수겠죠. 그 다음에 투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제 생각에는 박종훈 선수 선발로 그렇죠. 예, 15승. 그 다음에
이제 저거는 좀 애매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뭐냐면은 김태훈 선수냐, 뭐 문승원 선수냐. 아, 네. 그렇죠. 예. 전반기 김태훈- 후반기 예. 또 성적이 또 네. 다른 것 같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한 3명 느낌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김태훈 2억 저라 박태훈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여기 이 배 매니저는 뭐 힘이 없어요. 그니까요. 네. 어차피 그리고 백인식 선수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예. 백인식 선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백인식 선수 수술했습니다. 올 시즌 아웃 맞죠? 네. 제가 얘기했어요? 네. 본인이 얘기한 거 없어요. 네네. 백인식 선수가 일본에서 지금 아마 이번 주인 것 같은데 이번 주였던 것 같은데 수술을 했고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그렇게 아마 기사도 안 됐는데 제가 머니볼 TV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분위기 네. 바꿔야 되겠다, 빨리. 네. 네, 그렇습니다. 좀 텐션이 다운돼가지고. 갑자기. 텐션이 이제 떨어졌죠. 이거 힘들죠. 우리, 힘들어요. 예. 예, 이거 한 2시간 하고 나면 진이 다 빠져요. 아, 예, 빠지죠, 이게.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배원호 매니저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세이버 매트리션 되려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이 직업을 추천하고 싶습니까? 장점과 단점을 딱 꼬집어서 얘기해 주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 잠깐만요. 침침지민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잘 바꿨습니다. 예. 네, 그럼 100개 받았으니까 텐션을 좀 올려가지고. 야, 이 텐션을 직업 올려서. 추천할 거야, 말 예. 거예요? 이거는 반반이에요, 진짜. 왜냐면은 반반이다. 장점과 단점이 제 생각엔 굉장히 뚜렷해요. 네. 장점은 소위 말하는 예. 취미와 직업의 일체, 정민 네. 일체라고 하는 덕업일체. 아, 덕업일체. 덕업일체. 네. 덕업일체. 네. 그 다음에 단점은 워라벨 중시하시는 분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라가 뭐래, 없죠. 예. 워만 있고 네. 라가 없습니다. 라가 없습니다. 아, 네. 참, 센스 그러다 있어. 보니까 예. 이게 정말 나는 야구에 미쳤다. 라고 하는 분들은 정말 제가 주변에서도 많이 봤어요. 왜냐면은 저도 야구단 한번 들어가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야구를 보면서 네. 그다음에 정말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그렇죠. 이제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음. 라가 없는 점. 아, 자신의 나가. 어떤 그게 없어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왜냐면은 남들이 놀면서 즐기려고 하는 그 그걸로 시간에. 야구를 봐야 되는데 그 시간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너무 이게 좀 극과 극으로 갈리는 직업이다 보니까 예, 이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하시고 예. 하시고. 예. 그래서 뭐 보람을 느끼거나 그랬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보람을 느낄 때는 어떤 저희 쪽에서 분석을 한 게 들어맞을 때. 딱 들어맞을 때. 뭐 방금 이틀인가요? 이틀 전에 두산 경기처럼 그렇죠. 들어맞았어요. 시프트를 걸었는데 들어맞아요. 오. 그러면은 굉장히 뿌듯하죠. 정의 구현도 좀 하고.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뭐라고 해야 되지? 또 예를 들면은 홈런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은 저희가 어떤 구장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예, 좀 홈런 타자를 좀 모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네. 저희는 뭐 항상 경기가 잘 풀릴 때는 홈런 뻥뻥 그냥 치면서 뻥뻥. 예, 쉽게 가져가는 그렇죠. 예,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람을 많이 보람을 느껴요. 느낀다. 예, 네, 그렇습니다. 약간 이제 대리만족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대리만족? 예. 많은 분들이 계속 질문을 네, 좀 네, 답변해 주시길 바라는 것 같아요. 사태훈님 뭐 질문 타임 끝나고 저희 지금 배우는 매니저 끝나고 나서 질문 타임 바로 가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 저도 질문을 많이 받고 싶은데 이게 너무 빨리 올라가서 그럼 유니폼 같은 건 잘 모르시지 않으실까요? 네? 여기 계속 레드 유니폼 인기 정말 많은데 원정 상관없는 그죠? 얘기예요. 그거는- 여기다가 유니폼 네.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네. 아니 근데 이제 겪다 보면은 좀 그런 일들이 있는 게 누구 사달라고도 네. 여기에다 얘기해봤자 씨알도 안 네. 먹혀요. 아니 왜냐면은 이게 어. 야구단도 이게 직장이기 때문에 네. 제 파트 외에 일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맞아요. 보통 일반 분들이 생각할 때는 야구단 직원이라고 하면 야구단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직장한테는 그렇게 기대를 안 하는데, 네. 예. 근데 야구단이면은 야구단 다 알지 않느냐. 그렇죠. 예. 모르는 게 엄청나게 많죠, 저도. 아까 질문 어떤 분이 올려주실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 있더라고요. 통계학과 반드시 나와야 되냐고 이런 세븐 매트리션. 궁금할 것 같아요. 통계학과 나오셨죠? 저는 나왔습니다. 네. 근데 네. 지금 일단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 부분이 지금 어떤 우리나라 야구계 쪽에서 구단에 들어와서 일하는 세이버 매트리션 이런 쪽이
지금 현재로는 제가 볼 땐 초창기라고 봐요. 약간 그쵸. 미국의 한 10년에서 한 15년 전 모습.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야구와 데이터를 다룰 줄 알면은 예, 전공에 상관없이 예, 들어와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초창기에는. 그런데 이제 지금 점점 제가 아는 선에서 벌써 한 5개 구단 정도. 이제 앞으로는 점점 이제 많이 쓰겠죠. 그러면은 그렇죠.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조금 더 블루오션이었던 게 전문화? 레드오션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제 생각에는 스펙이나 이런 걸 좀 따지게 되지 않을까. 실제로 미국도 예,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이제 보통 세이버매트릭스의 아버지라고 하는 빌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네. 예, 뭐 통계학과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개발을 하다가 결국에 이제 전문가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보고서 사람들이 이 부분을 하려면은 어떤 네. 전문 지식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네. 하면은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한마디로 지금 예를 들면 메이저리그 레벨에서 네. 세이버매트리션으로 구단에 취직이 되는 레벨은 네. 최하 학력이 석사. 예, 석사?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어떤 명문 대학의 석사 레벨. 네. 제가 아는 선에서는요. 네. 그런데 이제 10년 전만 해도 그냥 정말 뭐 빌 제임스나 뭐 이런 사람들 좀 네. 이제 그냥 야구 기록 덕후였던 그러니까 전공이 뭐 통계가 이런 사람이 아닌 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은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계가 필요할 것인지 네. 라는 본인은 질문에 박사과정 대해서 재학 중입니다. 네. 예, 질문에 대해서는 음. 그러니까 이제 시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타이밍이면은 그래도 네. 야구와 데이터를 다룰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앞으로 앞으로는? 정말 10년 뒤면은 우리나라도 점점 이게 허들이 높아지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AMD님, 뭐, 감독 얘기 잠깐 뒤에서 하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얘기를 했는데 벌써 와. 아까 몇 분 들어왔죠? 한 1시간 한 것 같은데요? 10시 40분쯤에 들어온 것 같은데 네, 대강문님 정영석 종신응원단장에 여기다 말하시면 안 되고요. 네, 정영석 단장이 진짜 열심히 해요. 네, 제가 또 친한 단장 중에 하나인데 네, 그렇게 하고 산체스는 참 네? 궁금했어. 산체스 왜 이렇게 놀래요? 산체스. 산체스요? 네. 불펜으로 이게 한다는 데이터성으로 얘기가 있- 뭐가 있나요? 흐름? 딱히 나쁜 그런 거는 별로 없는데. 네. 제가 예. 질문을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메일로 질문을 주셨어요. 어떤 분이. 네. 근데 그런 메일을 하나 보내셨더라고요. 잠시만요. 네. 네. 산체스 안녕하세요. 기자님이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산체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려했던 게 뜬공의 비율이 너무 높았던 거였습니다. 커터가 주무긴 투수고 땅볼 유도가 너무 안 좋았었고요. 대부분의 피홈런이 커터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 단순 구위 하락보다 쓸 수 있는 무기가 커터뿐이 없었고 커터각이 빌미가 됐다 본다. 이런 게 있는데 예.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부분은 좀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한국에서 롱런하는 외국인 선수를 보면은 네. 이 선수가 완벽해서 롱런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정말 몸값이 비싸고 네. 정말 뛰어난 선수들. 그렇죠. 네. 그런데 반대로 이 선수가 한국에 올 땐 이 선수가 과연 오래 살아남을까? 근데 한국에서 변해서 오래 살아남는 선수들의 유형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보통 그런 선수들은 제 생각에는 떨어지는 구종을 한국에서 배우는 거예요. 네. 보통 왜냐면은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선발 투수는 그렇죠. 상당 대부분이 불펜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S급 누가 봐도 정말 물건을 데려왔다라고 하는 급이면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보통은 메이저에서 불펜 알바 혹은 트리플 A에서 선발 뭐 이 정도면은 던질 수 있는 구종 자체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그렇죠. 있어요. 네. 왜냐면 그 빠른 볼에 선수들은 주목이고 빠른 볼에 음. 변화구 하나 정도. 그게 되면 메이저에서 불펜으로 승격이 되는 순간 이제 그 그렇죠. 순간은 그래도 이제 커리어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투피치로 우리나라에 왔는데 떨어지는 구종 같은 걸 배워요. 아주 대표적인 예가 제가 알기로는 넥센의 베네켄. 네, 그렇죠. 베네켄도 그렇죠. 처음 올 때는 뭐 그 당시 누구였다 나이트랑 같이 있었죠 2012년에. 네. 그때는 나이트가 훨씬 이겼어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맞아요. 예, 네. 그때 골글 이슈 있고 그랬죠 막. 음. 예, 나이트가 왜 못 봤냐. 근데 그때는 베네켄은 그냥 저한투수였어요. 근데 포크볼을 한국에서 배웠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좌완에 키 큰데 포크볼이 떨어져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치지를 못해요. 결국엔 일본까지 갔죠. 그래서 예, 제 생각에는 사실은 산체스 선수 같은 경우에도 커리어 자체가 선발로 뛴 경험도 많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번 이제 뭐
수술인가? 수술도 한번 받았을 거고요. 2016년에. 네. 15년에 네. 받고 16년 한번 네, 그렇죠.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음. 한마디로 뭐냐면은 와서 정말 이제 시즌 초에 보여줬던 거를 시즌 말까지 보여줬으면은 정말 좋았겠죠, 저희도. 근데 어느 정도 약간 하락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런 부분은 조금 예상은 했어요. 근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커터 외에 어떤 떨어지는 구종.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얘기가 나왔던 게 포크볼. 네, 네. 그래서 맞아요. 예, 포크볼 가지고 실제로 조금 재미 봤죠. 네. 물론 이제 좀 이제 뭐 어떤 왔다 갔다 영향- 했지만. 예, 왔다 갔다 했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내년 시즌까지 봤을 때는 음, 이제 또 이슈가 계속 생기죠.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렇죠. 상한선이 또 있다 보니까 음. 참 고민인 것 같아요. 고민이 많아요. 그리고 예. 여기 배우는 매니저가 외국인 선수 결정 못해요. 네, 결정 그냥 못합니다. 얘기만 하는 얘기만 거예요. 합니다. 예. 데이터만 가지고 결정은 얘기만 합니다. 단장 예. 운영팀장이 하고 사장이 하는 거지. 그냥 뭐 얘기하니까 선지스 재계약까?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예, 그렇다는 거죠. 예, 직원일 뿐. 여기는 직원일 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질문 이제 받고 방송을 종료해야 될 것 같은데 12시 전에는 방송을 끝나야 되죠. 우리도 2시간 이상 하면 반칙일 것 같은데 오늘 SK 팬분들이 좀 많이 와주셔서 280명 가까이 방송을 보고 계신데요. 외화포와 해명에 여기서 해명할 게 없어요. 예, 예, 여기는 지금 데이터 팀입니다. 데이터 팀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SK 야구가 올해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 결산하는 시간을 살짝 정규리그 결산을 해야 되고 뭐 SK 질문 아니고도 해요. 예, 제가 아는 거면 저 해드릴 거고 아까 힐만 감독 계속 나오는데 힐만 감독은 제 촉입니다. 뭐 공식 발표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네. 제 촉은 올해는 저는 좀 올해까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고향의 항수가 좀 있으니까. 예, 그렇게만 말씀드릴 것 같고 켈리 선수 재계약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현재 켈리 선수 등판하는 경기를 보면 메이저리그 스카우트가 상당수가 네. 와요. 이거는 그렇죠. 좀 약간 가는 징조? 네. 예. 그 오는데도 워낙 다양하고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래서 켈리 선수를 잡으려면 SK가 배팅 금액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그러긴 쉽지 않고 당신은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네. 네. 부정충 이러면 하지 마시고요. 예. 그게 아니라 켈리를 못 잡을 것 같다는 거죠. 모르죠 뭐. 예. 그런데 좀 부정적이다. 예. 힐만 감독도 부정적이고, 예, 제가 부정충 할게요, 그냥.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네, 또, 신재웅 마무리 계속 나요? 신재웅 마무리 계속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코세형 내가 하지 말라니까, 진짜. 코세형 진짜. 그래도 뭐, 예, 그렇습니다. 부정충이래, 나보고. 그래서 똥촉이길 바란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되나. 내기합시다, 저하고. 저 내기할 자신 있어요. 내기까지 걸 자신 있습니다. 네. 아니, 진짜로. 네. 해만 감독 같은 경우는 진짜 그래요, 저는. 네, 느낌이 그랬다는 거죠. 내기하자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차기 감독 누가예요? 몰라요. 네, 차기 감독 어떻게 알아? 아직 뭐, 그것도 아닌데. 네. 최정 FA 얼마 줍니까? 얘가 안 준다니까요. 배우는 매니저가 안 준다고. 예, 여기 데이터 팀이라고요. 네. 저도 궁금하네요, 되게. 네, 예. 네. 최종 선수는 얼마 받아요? 근데 좀 많이 깎였을 거야. 많이는 안 줄 것 같아. 김창평 선수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게 있어요? 지명을 했는데 어떤 쪽에서 좀 관심을 받았는지. 육성 쪽이 또 하고 있으니까. 예. 김창평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 생각에는 올해 정말 운이 좋아서 저희가 지명할 수 있었던 선수라고 봐요. 그렇죠. 왜냐면은 보통 시즌 드래프트를 쭉 봤을 땐요. 그해 최대 유격수 최대어는 3번 이내에 나갑니다. 2차 드래프트에 나오게 되면은 그렇죠. 네. 거의 3번 대부분 이내입니다. 그래요. 네. 실제로. 예. 그러니까 진짜 유격수 최대어는 3번 이내예요. 거의. 음. 그러다 보니까 정말 대형 유격수를 찍으려면은 네. 정말 순위가 밑으로 많이 가야 돼요. 근데 올해는 정말 변수가 컸던 게 지금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지만 예. 이제는 해외파 네. 해외파 변수. 그 다음에 올해가 좌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좌완을 빨리 픽을 하고 싶어요. 구단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뭐 팬분들께 이야기 드리는 건데 김창평 선수는 원래 저희 순번에서 찍힐
선수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느 급이냐면 제 느낌은 뭐냐면은 음. 원래대로라면 해외파가 없으면은 음. 약간 지금 그 3번으로 뽑힌 노시안 선수 네. 그 순서에 뽑혀야 돼요. 왜냐면 이대은 이학주 빼고 보세요. 그러면 그 순서예요. 그쯤 딱. 네. 그러네요. 네. 이대현, 이학주. 네. 그 다음에 그러네. 노시안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네. 저희는 정말 올해는 제 생각에는 정말 천운이 있었다. 왜냐면 저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하위권 막 아예 저희는 창단 첫 해 빼고는 6위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네. 7, 8, 90 한 적 없어요. 창단 첫 해 빼고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말 대형 유격수를 뽑을 순번이 안 돼요. 인천팜에서 나오던가 그렇지. 아니면은 그렇지. 순위를 이제버리면 아예 네. 우선지만 네, 해버릴 수 완전 있다. 바닥을 기던가 순위를. 그런데 그런데 저희 순번에 정말 정말 다시 없을 기회라고 봐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기대도 크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김창평 선수라서 기대가 큰 게 아니라 1라운드는 항상 기대가 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참 좋지 않았나 좀. 이 사람들 진짜 김한석 계속 나와. 예? 예. 아니 뭐 저는 뭐 팬들한테 정은원 얘기도 들었는데요. 정은원 얘기다. 그래서 정은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예 오늘 배우노 매니저가 직접 출연해 주셔갖고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고 제 방송도 커리어하이 찍겠나 했는데 찍었어요. 280명. 예 그리고 오늘 배우노 매니저가 사인볼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게 최정 선수 거죠, 맞죠? 네. 그리고 이게 김강현 선수 사인볼인데 친필 사인볼이고요. 예, 거기에 아까 제가 방송 시작할 때 경품 드린다고 했잖아요. 오늘 보면 별풍선 좀 쏘신 분들 위주로 제가 자본주의 방송이네요. 자본주의 방식이에요. 아니 별풍선 그러니까 몇 개라도 한번 30개 이상 쏘신 분들 그래봤자 얼마야? 3,000원? 뭐 그래 판매하는 거 10개. 갑자기 왜 그래요? 예. 좀 이러면 너무 약 파는 사람 같잖아요. 예. 한 개.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 쏘신 분들 중에 기억해놨다가 다시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공지를 올려요. 예, 코본주의. 야 씨. 너무하잖아. 씨, 돈세형 얘. 코세형. 잘 들어놓고 나중에 코세형이래. 돈세형.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선배. 나 이런 거, 제가 라디오를 됩니다. 몇 번 하면서, 완전 약 먹었거든요, 저. 정건이네님 감사합니다. 정건이네, 네. 감사하고요. 머니볼. 싹세요. 칭찬 많이 해줘봐요. 나보고 코세형, 이런 거 하지 말고. 송강민의 눈빛님, 감사. 30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칙세형. 삭세형, 칙세형 다 좋아. 네, 그렇습니다. 이 방송 진짜 머니볼이었네. 하지마, 좀. 제너럴세요. 킹세형, 줘봐. 이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다 스캔해서 보고, 경품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송 종료해야죠. 이혜진 기자님. 네, 지금까지 기획과 제작의 머니볼TV 진행의 정세영 기자, 이혜진 기자, 그리고 배원호 매니저였습니다. 15일부터 가을 야구가 시작되잖아요. 네. 다음 주 금요일은 본방송을 하지 않는다고 듣고 있습니다. 대신 포스트 시즌 특별 방송이 수시로 여러분 곁을 찾아간다고 하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유튜브의 머니볼TV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에 가면 제 방송을 또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거 좀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좋아요, 즐겨찾기 많이 해주시고, 제가, 너무 많이 빨리 올라가서, 저 지금 뭔데. 기자는 사퇴후. 탈락. 기자는 사퇴후, 탈락. 김태우 기자 제가 좋아하는 기자고요. 아주 친한 기자입니다. 탈락시킨다 자꾸 그러면.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